삼국 시대부터 합시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자, 일단 고구려 수도 변천사. 첫 번째 수도 어디야? 그래. 주몽이 요동 지역의 졸보는 수도 삼아 나라를 건국했어. 두 번째 수도 어디야? 국내성이라는 곳이었고 20대 황제 장수왕 때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요?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해요. 자, 그럼 고구려의 귀족회의 물어볼게. 귀족회의를 뭐라고 불러? 제가회의다라고 통칭을 해. 그럼 이 제가회의를 주관하는 최고 귀족 관료를 뭐라 그래? 대대로 이렇게 불렀죠. 7세기의 별칭은 뭐죠? 망리지라고 7세기에는 불려지는 세력, 이제 귀족 대표가 돼. 자, 그리고 1세기 태조왕 업적 물어볼게. 원래 게르부가 이제 독점적 권력 장악하지 못했는데 태조왕 때부터 어떤 부족이 독점적 권력 장악? 게르부 고씨가 독점적 권력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56년 무렵에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읍군과 삼로가 다스리는 어떤 나라를 병합시킨 데 성공해? 옥저요. 옥저. 함경도는 옥저지. 동해는 강원도. 그래서 이 옥저를 병합하는 데 성공하셨다. 자, 그리고 요동까지 진출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해오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세기 고국천왕 업적 들어갈게. 일단 이 고국천왕은 처음으로 무슨 상속제도로 왕 되신 분? 부자 상속으로 왕 되신 분. 아버지 이름이 신대왕인데 그대로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아들인 고국천왕한테 왕위를 넘겨주게 됐지. 자, 그리고 부족 쪽 오부를 무슨 오부로 교체해? 행정적 오부로 교체해. 그러면은 이 부족 쪽 오부와 행정적 오부의 차이는 뭐야? 지방에 살고 있는 부족장들을 수도인 어디로 이사시켜? 국내성을 5구역으로 쪼개서 국내성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 자, 그럼 이제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이 이제 수도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황제권 강화 정책 맞죠? 그죠? 아무튼 이게 행정적 오부였고 194년에 복지제도인 진대법 복지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누구의 건의에 따라서? 국상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서. 원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춘대추나 봄에 낮은 이자율로 그들에게 곡식을 대출해주고 빈민에게 가을에 갚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죠. 자, 그러면 이 춘대추나 원칙에 따른 이 진대법 정책이 고려 태조 왕건 때는 무슨 관청으로 바뀌어? 흑창에서 이 진대 정책을 시행하게 됐지. 그리고 이거는 수도권 지역에만 설치가 됐었는데 성종 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면서 이름을 뭐로 교체해? 의창으로 교체돼. 조선시대에는 뭐로 교체돼요? 환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9세기 세도정치 환곡의 문란은 대출제도가 문란하게 바뀌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3세기 캔슬. 4세기 갈게. 4세기에 미천왕이 있어. 어떤 지역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셨다? 낭랑. 그럼 이 낭랑군은 한사군 중에 하나로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만든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지명상 어디야? 평양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평양 지역을 얻은 거는 미천왕 때다. 자, 그 다음 미천왕 아들 누구야? 고구 원왕이야. 자, 이 고국원왕 본명을 꼭 외우라 그랬어. 사료 해석식 꼭 필요하니까. 본명 뭐야? 고사유씨다. 그래서 항상 사료는 고사유라고 나온다. 자, 어떤 전투에서 죽었죠, 이 사람이? 371년 평양선 전투에서 어떤 황제 군사 공격에 의해서 전사당해. 백제가 이때 당시 전성기였죠. 근초광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활 맞고 죽게 되지. 자, 그리고 고구건왕 다음이 그 아들 고구부태자 누구? 소수림 왕이었고 이 소수림 왕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공자가 만든 어떤 학문을 고구려 안으로 들어와? 유학을 갖고 와. 그럼 이 유학을 가르치는 무슨 학교를 만들어? 태학이라고 하는 중앙 유학교육기구 하나 만들게 되고 중국의 법체제를 뭐라 그러죠?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전진의 순도로부터 어떤 종교가 들어와? 불교가 들어오게 됐고 이거 수용 즉시 어떻게 하냐? 합법화, 공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리고 소수림왕 때 이렇게 내치 정비 다 하다 보니까 다음 당의 왕인 광개토 대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어. 자, 일단 광개토 대왕이 391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최초로 연호를 제정해. 연호 이름 영락.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엄연한 독자적 천황을 갖고 있었다. 맞아요? 맞죠. 황제 국가였다는 증거이고 광개토 태양 북쪽으로 어디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해? 북만주 일대, 남쪽으로는 한강 이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면 이제 퀴즈 한번 내볼게. 광개토 태양은 이때 당시 위례성을 함락했다. OX. 위례성 함락했어 안 했어? 광개토 태양이 했죠. 그래서 아신왕을 닫지마 열어. 닫지마. 굴복시켰어. 굴복시켰다고. 그래서 이때 백제 왕이 누구냐면은 아신 왕이었는데 너가 나의 노비가 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면은 너의 국가는 계속 유존시켜 주겠다 해서 폐하의 노비가 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굴복을 해서 위례성 땅을 이제 다시 돌려주게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신라에 뭘 파견해줘? 원군을 파병해주게 되는데 그 까닭은 신라에 어떤 나라 군부대가 쳐들어왔기 때문?
그렇지.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신라의 원군을 파병해줬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유물이 뭐야? 그렇지. 호우명 그릇이었다. 을묘년 국광산 광개토태왕 지호 호우신 적혀져 있는 거지. 호우명 그릇. 자, 그 다음에 광개토태왕 다음이 누구야? 5세기 장수왕이야. 5세기 장수왕. 자, 그러면 장수왕을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국내성 지역에다가 무슨 비석 축조? 오케이. 414년 광개토 대왕릉비를 축조하게 되었고 427년 구기족 견제 및 남하 정책을 목적으로 수도 어디로 바꿔? 평양성으로 바꾸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평양천도의 두 번째 배경은 남하 정책인데 남하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이 뭐죠? 충주 고구려비야. 그래서 장수왕에 관련된 거는 광개토 대왕릉비하고 충주 고구려비 있는데 특히 미래인 교과서 갖고 있는 애들은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 일단 이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딱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장수왕 때 무슨 정책이 있었다? 남하 정책이 추진됐다. 두 번째는 고구려에 뭘 할 수 있다? 관등 명칭을 알 수 있다. 사자, 조이, 태사자 등 이런 관료 등급 명칭이 적혀져 있어서 이 비석이 고구려 비석인지를 파악을 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신라하고의 외교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신라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나?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의미에서 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라를 아랫국가로 인식을 했다라는 증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이다실 외교 교류사 관련된 건데, 자, 이때 장수왕은 남하 정책하게 되면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계속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 당시 남북조 분열기였지. 남조하고 북조하고 무슨 관계 체결해? 이 양반이? 그렇지. 남조 북조하고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하게 되었다. 5세기 무렵에. 그러면은 얘네들보다 힘이 약해서 신하국가로 채봉을 받은 거야? 아니죠. 이런 걸 실리적 외교라고 얘기하죠. 남하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면 뭐가 더 이득이야?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적 목적을 중심으로 남북조하고 조공 채봉 관계 체결했지. 고구려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얘기할게. 백제 건국한 사람이 누구야? 기원제 18년에. 원조대왕. 그럼 이 원조가 백제 수도 처음에 어디로 설정하지? 위례성, 별칭 한강인의 성이라고 해서 한성이라는 별명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 475년에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문주왕 때 수도 어디로 천도? 웅진. 지금 현재 지명상 공주죠. 충남 공주. 산이 많기 때문에 외적 침략 방비에 용해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거고 538년 6세기 성왕 때 수도를 평야 지역인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그럼 백제 귀족회의 이름 뭐야? 정사암회의야. 부여 호암사에서 바위 하나가 있는데 바위 앞에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정사를 논한다고 해서 이 바위를 정사암이라 그러죠. 그럼 이 정사암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관료를 뭐라고 통칭한다? 상자평. 그래서 선생님이 이 좌평우식이 나오면 무조건 사료에서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 어느 나라? 무조건 백제라 그랬지. 내신자평, 내법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 병관자평 이런 좌평 관직 나오면 무조건 백제밖에 없다. 자, 그러면 백제 3세기 임금 이름이 뭐지? 고이왕. 이 고이왕 때 어떤 강 유역 다 장악해? 한강 유역 다 장악했고 그 다음에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병합한 것도 고이왕 때 업적이에요. 학교생님이 가르치면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고이왕 때 중국 법인 뭐가 들어와? 율령이 수용되고 반포되는데 실제 이 율령이 수용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은데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고이왕 때 몇 관등제? 16관등제. 공무원 등급 16등급이었다. 위기질서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몇 색 공복? 3색 공복. 백제만 무조건 3색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색깔? 4색이라고 얘기했지. 자비, 청색 이렇게 해서 관료의 등급을 따라서 위계질서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나누게 돼요. 자, 그리고 왕 혼자 나란 일을 할 수가 없어. 왕의 업무를 보좌해줄 수 있는 6명의 재상을 까니 그걸 뭐라 그래? 육자평 제도라 그러는데 그중에 으뜸자평이 정사함회의를 주관하는 무슨 자평? 내신자평 및 상자평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신자평도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전성기 황제 누구야? 근초고 왕이셔. 이 근초고 왕은 경기, 충청, 전라를 이때 당시 지명상 뭐라 그래? 사만 중에 뭐야? 마한. 그래서 이 근초광 때 마한 지역을 싹 다 장악을 했대요. 자, 그리고 이거는 중국 역사 기록에만 적혀져 있는 건데 중국의 요서, 그 다음에 산둥반도, 일본 남단의 규슈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학계는 공식 인정하지 않는 기록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북진정책 그 과정 안에서 371년 어떤 성전투에서 고궁원왕 사살하고 와? 평양성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이때 가야하고 일본하고 친선 외교 관계를 체결해요. 자, 그래서 이때 삼국 군사 안보 동맹이 체결되게 되는데 여기 일본 애들한테 글자를 알려준 학자가 누구지? 2명? 아지키와 왕인학자야. 그래서 이 아지키하고 왕인이 천자문하고 논어를 전파해서 유학도 전파해주고 한자도 전파해주고 그랬던 게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외왕에게 선물로 준 칼 이름. 칠지도.
그 다음에 금구수 태자에게 무슨 상속? 부자 상속이 처음으로 이뤄진 게 근초광 때고 이 부자 상속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근초광 업적으로 따지자면. 자, 그 다음에 근초광 다음 왕이 불교 공인한 어떤 왕? 침류왕이었다. 그래서 이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터로부터 불교가 수용되고 합법화, 공인되게 되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할게. 5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의 전성기? 고구려 장수왕의 전성기.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비유왕 때 신라의 눌지마리권과 무슨 동맹 체결?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계로왕, 부여 경이죠. 이 계로왕은 싸우다가 결국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어디가 함락당해? 위례성이 함락당하게 되고, 위례성 서문으로 달아난 계로왕은 어떤 산성에서 죽임을 당해? 아차산성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계로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문주왕이 즉위했을 때 수도를 위례성에서 어디로 천도해?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이 즉위하게 되었을 때 신라의 소지마리깡과 나제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무슨 동맹 체결?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벌찬 비지의 딸과 결혼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갈게요. 6세기 초반에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이 계셔. 이 무령왕은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수행정구역 뭘 설치하지? 22담론을 설치하게 돼. 그리고 이 22담론 특수행정구역에 지방관으로서 누구를 파견해? 자기가 제일 믿는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지. 양나라하고 교류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 가겠습니다. 성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고등학국사 시험에서. 자, 일단 이 성왕은 나라 이름을 교체해. 자, 백제에서 뭐로? 남부여, 남쪽에 있는 부여국이라는 의미에서 남부여.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 538년. 사비성으로 천도. 그리고 이 수도 사비구역을 5구역으로 쪼개네. 이거를 뭐라 그러지? 오부. 지방을 몇 구역을 쪼개? 오방에다가 별표 왜 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나오면 무조건 사료상 백제밖에 없어. 알겠지? 자, 오방. 그 다음에 중앙관청 12개와 지방관청 10개 해서 총 몇 개의 관청을 만들어? 22개. 그래서 오보박 22부 체제로 발전된 게 성왕 때였죠. 자, 그리고 성왕은 신라의 어떤 황제하고 손잡아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는 한강 땅을 일시적으로 수복합니까? 진흥왕하고 손잡았다. 그래서 항상 진흥왕하고 연결사 문제 나온다. 그래서 한강을 일시적으로 장악하였으나 진흥왕의 배신에 따라 한강 땅을 다 빼앗기게 됐고 어떤 성 전투에서 성왕이 사살당하게 되지? 그렇지. 554년 6세기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백제 끝났습니다. 신라 가겠습니다. 신라는 1000년 동안 왕조의 수도가 한 곳이었어요. 어디예요? 경주예요. 이때 당시 지명상 뭐라고 부르죠? 금성. 그리고 당나라 사람들이 이 경주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지배기구 이름이 도독부잖아. 계림도독부. 그래, 여기를 이제 당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계림 이렇게 통칭을 했대요. 자,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이 뭐더라? 화백회의예요. 화백회의. 그럼 이 화백회의 원칙은 뭐지? 만장일치제. 6명의 귀족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다 만장일치가 떨어져야 된다. 그럼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최고 귀족 관료를 뭐라 그래? 상대등 이렇게 통칭을 했었다고. 자, 일단은 신라는 1세기, 2세기, 3세기 같이 봐야지. 어떤 세계 부족이 왕위를 교대로 장악해? 박혁거세, 그 다음에 석탈해, 그 다음에 김할지, 박석긴 왕이 교대로 장악. 자, 그리고 얘네들만의 독자적인 지배자 명칭이 있었다. 일단 첫 번째 귀인, 부족장을 의미하는 거서관. 그 다음에 2세기 무당을 뜻하는 자차홍.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를 뜻하는 이빨 존나 많은 사람 이사금.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지배자 명칭이 대수장, 대군장을 의미하는 마리깐. 그러면 마리깐이라는 지배자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게 4세기 어떤 왕 때야? 뇌물 마리깐 때입니다. 자, 그럼 이 뇌물 마리깐이 마리깐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을 처음 사용할 수 있었던 까닭. 어떤 부족이 독점적 권력자가, 그렇지, 경주 김씨가 석씨, 박씨를 눌러버리고 독점적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부족을 통합한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게 됐는데 어떤 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지? 고구려 광개토태왕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지.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태왕은 기병 5만을 보내주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세기는 그냥 넘어갈게. 자, 6세기 지중왕 없죠. 지중왕. 자, 여기 경자사 들어가는 친구는 없으니까 순장과 우경을 뺄게. 알겠지? 순장 우경을 뺄게요. 자, 지중왕 때 원래 나라 이름이 사로국이었는데 뭐로 바뀌어? 신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식 지배자 명칭 뭐로 바꿔요? 마리깐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배자 칭호를 바꾸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 지중왕은 이제 신라 장군 이사부를 파견하여 어떤 나라를 정벌했지? 우산국을 정벌을 했대. 지금 이 우산국이 어떤 두 지역을 말하는 거야?
울릉도, 독도. 그러니까 6세기 초반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흥왕. 법흥왕은 법을 흥하게 했다 해서 법흥왕이야. 자, 그럼 뭘 수용해야 돼? 율령체제를 수용하고 반포한 업적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불교가 일찍이 들어왔는데 신라인들의 폐쇄적인 종교관으로 인해서 합법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불교가 어떻게 돼? 합법화. 공인의 과정을 착수하게 되지. 그럼 누구의 순교 덕분에 공인이 된 거야? 이차돈의 순교 덕분에 공인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최고 귀족관직 뭘 설치하죠? 상대 등. 그 다음에 신라는 총 몇 관등제야? 17관등제. 얘네들의 위계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색 공복? 4색 공복을 입혔다. 잡이 청황색인 거죠. 자, 그리고 신라의 신문제도 뭐가 정비되었대? 골품제가 정비가 되게 되었고 법흥왕 연호 있었는데 연호가 뭐더라? 그렇지.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별표. 자, 어떤 가야가 이때 병합돼요. 신라 영토로. 금관가야.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맹주 국가였고 금관가야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누구야? 김구해. 이거 사료에서 씻고 필요해. 그래서 김구해가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쳐주게 되었고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전성기 진흥왕. 진흥왕은 꿈속에서 황룡을 만나 황룡이 좌표 찍어준단 말이야. 경주 역에다가 절지어. 그래서 만든 사찰 이름은 황룡사. 그럼 황룡사는 이때 건축되었는데 언제 소실되죠? 어떤 민족하고 전쟁하게 되면서? 일본이요? 일본? 몽골. 그래, 몽골하고 전쟁하게 되면서 고려-몽골 3차 전쟁 때 소실이 됐지. 복원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그리고 진흥왕 때 만든 청소년 조직 이름. 그렇지.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강 유역부터 고구려의 어떤 땅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함경도 열대까지 영역이 확장됐는데 우리 진흥왕께서는 꼭 비석을 세우셔야 되죠. 자, 한야의 단양 적성비와 몇 개의 순수비? 4개 순수비. 이것만 맞춰. 한강 하루 점령 기념으로 만든 순수비가 이름이 뭐더라? 북한산 순수비죠.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지? 예. 실화 끝났어요? 끝났어. 가야 갈게. 자, 일단은 가야는 총 6개 가야가 연맹에서 만들었다 해서 육가야 연맹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일단 이 육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전기가야 시대의 맹주국가는 어떤 나라? 금관가야. 금관가야의 세력 중심지는 어디였지? 김해성이었죠. 근데 얘네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구려의 광개토태양에 침략이 있었지. 그래서 이 김해가 고구려 광개토태양의 침략에 따라 초토화되게 되자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한다고? 고령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힘을 잡고 있는 육가야 연맹 중에 국가가 어떤 나라야? 대가야. 그래서 이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끄는 맹주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어찌됐든 이 금관가야하고 대가야 멸망 역사는 내가 딱 한 문장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어떻게? 금법? 대진.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망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여기는 옛날부터 뭐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야? 철. 그래서 철을 어떤 두 지역에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 특히 덩이새라고 부르는 철을. 낭랑과 그 다음에 왜 낭랑 지역도 포함이야. 낭랑 평양에 있는 중국 동네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떤 농사 지으면서 살아? 그렇지. 벼농사 지으면서 살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부가 삼국전쟁사 갈게. 이건 무조건 순서별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자, 일단은 여수 전쟁이 먼저 터지게 되죠. 그럼 이 여수 2차 전쟁만 우리가 좀 보면 돼. 자, 그러면 이 수나라의 우중문에 별동대 30만이 을지문덕한테 패배한 전투. 그렇지. 그럼 우리는 여수 전쟁에서 딱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살수대첩 612년. 살수대첩 612년. 자, 그리고 이제 수나라는 무리한 고구려 침략 전쟁에 대한 패배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돼. 그리고 새롭게 생긴 나라가 어떤 나라? 당나라. 자, 그럼 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1차 침공을 645년에 전개할 때 명분으로 잡은 게 무슨 정변?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 귀족인 연개소문이 642년에 정변을 통해서 새 황제를 옹립시켰죠. 보장왕이라는. 그래서 이걸 구심점 삼아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거고, 당태종 이세민은 양만춘이 지키는 어떤 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죠? 안시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가게 돼. 그래서 장안성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당태종에게 김춘추라는 신라 사신이 방문하게 되지. 그래서 이 김춘추는 백제 먼저 조지고 고구려 조지고 우리 평양 이남 땅만 우리 신라한테 주십시오. 무슨 동맹을 건의했다? 나당 동맹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은 648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나당 연합군의 첫 번째 타겟는 백제였고, 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개백의 무슨 전투야? 황산벌 전투. 이건 안 쓸게. 자, 그리고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백제 무슨 운동 들어야 돼? 바로
그렇지. 백제 부흥운동 들어와야 돼. 자, 임존성에서 부흥운동하고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백제 장수. 어이구, 잘했네. 흑지상지. 그 다음에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 전개하고 있었던 사람. 백제 장수였던 복신과 승려, 도침, 그 다음에 의자왕의 아들 왕자 풍이었죠. 그리고 이 주류성 부흥운동 세력들이 일본 애들하고 연합을 해서 백제를 부흥하고자 나당연합군하고 전쟁을 했네. 이게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투 뭐야?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663년 백강전투가 돼야겠죠. 근데 이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승리해? 아니면 백제 부흥운동군이 승리해? 나당연합군이 승리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잠재우고 나서 최종 목적지인 평양성을 공격. 어떤 나라 멸망?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 멸망 연도는 668년이죠.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흐름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고구려 무슨 운동 시작? 부흥운동 시작. 자, 그러면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특히 두 지역에 있었어. 요동 지역에 오골성. 오골성에서 부흥운동 전개하고 있었던 장수 이름. 고현무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한성 지역에서 부흥운동 전개하고 있었던 사람이 건모잠이었죠. 건모잠. 그리고 이 건모잠과 함께 왕자 누구랑 같이? 안승왕자랑 같이 이곳에서 부흥운동 전개하게 됐지. 그리고 이 안승은 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 신하로 귀화를 하게 됐고 익산 금마저 땅 들어가서 보덕국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당태종의 당나라 황제의 야욕을 보게 되자 문무왕이 무슨 전쟁 일으켜? 나당 전쟁. 운 좋게 뭐 토번이 공격해서 우리가 당나라를 상대로 이겨서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 자,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두 개 말해. 그렇지. 순서대로 가야 돼. 무조건. 이거 순서 배열이니까. 매소성 전투 다음에 676년 기벌포 상륙작전을 막은 기벌포 해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벌포 해전에서 이기고 당나라는 신라를 포기함과 동시에 삼국통일의 과업이 짜잔 달성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삼국통일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로 갈게요.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란 북쪽에 대조영이 건국한 어떤 나라가 있다? 발해. 남쪽에는 통일을 완수한 어떤 나라가 있다? 통일신라가 있었던 시대였다. 자, 그러면 발해 역사부터 가자고. 발해. 얘들아, 발해 건국한 사람이 누구야? 대조영을 뭐라 그래? 고왕. 연호 뭐야? 천통. 어떤 산에서 발해 건국해?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원래 나라 이름은 진나라였는데 713년에 발해라고 하는 명칭을 당나라 황제가 책봉해주면서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한 게 업적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무왕이야. 자, 이 무왕 때 어떤 지역 일대로 영역을 확장시켜? 북만주 일대로 영토를 확장시켜. 그 과정 안에서 6개 말갈 부족들을 싹 다 병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북만주 일대로 영토를 확장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태 무왕의 동생이었던 대문해가 당나라 신하로 기화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 근데 당나라 황제는 그 사람을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무왕은 장문유 장군을 시켜서 당나라의 어떤 지역을 선제 공격했다? 산둥반도의 어떤 특정 지역을? 등주 지역을 선제 공격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무왕 때 외교 관계였는데, 그럼 딱 봐도 친선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두 나라하고 적대적이야? 항상 당하고 신라야, 고구려 멸망시킨 조상국가의 원수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이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방에 있는 어떤 민족하고 친선 외교 관계 재결? 돌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단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 친선 외교 관계 재결?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왕 갈게요. 문왕의 연호 말해봐. 중요하니까 대흥과 보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고, 무왕하고는 다르게 당하고 신라하고 무슨 외교 관계를 체결해? 친선 외교 관계를 체결하게 돼.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거. 당나라의 중앙 행정 시스템을 들여온단 말이야. 그게 몇 성 몇 부? 삼성 육부 제도를 들여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당나라에서 정책을 건의하는 관청을 중서성이라 그래. 그럼 발해는 명칭이 다르지. 뭐라고 불러? 중대성이라 불러. 그럼 회의하는 기구는 당나라에서는 문화성이라 그러지. 발해에서는 뭐라고 부르지? 선조성 이렇게 부르지. 집행하는 기구는 상서성 이렇게 하죠. 당나라에서는 상서성이라 그러지만 발해는 뭐라 그래? 정당성.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정당성에서 근무하는 최고 귀족 관료를 뭐라 그래? 대내상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관리들의 비리 감찰하는 검찰청 이름은 중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정대가 그럼 고려시대 때 이름이 뭐로 변경된 거야? 어사대. 그럼 조선시대에는 이름 뭐로 변경된 거야? 3사 중에 좀 켜줘라. 에어컨 좀 켜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켤게. 괜히 히터 틀 수도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결과로 이제 뜨거우니까 에어컨 켤게. 그래, 사원부로 변경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발해 학교 이름 뭐야? 주자감. 도서관 이름
문자권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당나라하고 이때 친선 외교관계 체결하게 되면서 자 일단 이 당하고 교역하는 교역망이 만들어졌어요. 그거 두 개 뭐라 그러지? 영주성을 거친다 그래서 영주도, 그리고 당황제한테 조공 목적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조공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이 신라하고 친선 외교관계 체결함과 동시에 신라하고 교역망이 만들어져. 그걸 길을 뭐라 그래? 신라도. 그러면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을 뭐라 그래? 해상교역로? 일본도. 자 그 다음에 거란하고 교역하는 길을 뭐라 그러지? 거란도. 그럼 길 몇 개야 총? 교역로 5개. 이걸 합쳐서 뭐라 불러? 이단원에서 오도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이 영주도하고 조공도는 당하고의 교역망이었고 신라도는 신라하고의 교역망, 일본도는 일본, 거란은 거란하고 교역망이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 문왕은 정용공주 묘비 속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야? 대왕과 황상이라고 자칭하는 거죠. 자주 독립국가였다는 증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선왕 때 북쪽으로는 만주의 해이룬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요동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돼가 동시에 당나라 사람들이 이때 뭐라고 불러? 발해를 동쪽 바다에 있는 강성한 국가 해동사국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넓은 땅을 원활히 다스리기 위해서 상경 용천부 수도를 중심으로 몇 개의 수도 도시를 둬? 5개. 중심 도시 5개를 둔 거지. 오경. 그 다음에 전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쪼개지? 15개, 15부, 이 부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62개의 주지역을 둔 게 선왕 때 업적이죠. 자, 그리고 발해 마지막 황제가 애왕인데 어떤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 거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거란의 부족장 야유라보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거란 제국을 어떤 나라가 특히 싫어해? 발해 형제 국가인 고려의 왕건이 특히 싫어하게 되죠. 이게 백어 정책의 배경이 된 거지. 자 그리고 삼성육부는 아까 다 봤으니까 지방행정체제 5경 15부 62주. 얘들아 그러면 발해 말단 행정구역을 뭐라고 불러? 촌. 그럼 이 촌을 관장하는 사람 뭐라 그래? 마을 이장님. 촌주. 이 촌주는 내가 어떤 민족만 할 수 있다 그랬니? 말가림만 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발해의 신문제도 보면은 지배계급은 누구야? 소수의 고구려인. 얘네들이 중앙요직 다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가래들이 할 수 있는 건 마을이장 촌주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발해 중앙군을 뭐라고 부르죠? 십위. 지방군은 지방군, 특수군은 특수군 이렇게 불렀다. 자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을 한 나라잖아. 고구려 계승 근거 말해봐. 치미가 뭐죠?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지붕 끝에 달려있는 장식. 이게 비슷하다라는 것도 뭐 수막세기와 고구려의 수막세기와 발해 수막세기와가 똑같지. 왜? 무슨 무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연꽃은 내가 누구를 상징하는 꽃이라 그랬어? 고타마시 이타라타 부처님.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꺼번에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공자? 불상. 그렇지. 이불병자상하고 금동령과 칠려면 열애입상하고 비슷해요. 불상. 그리고 또 온돌. 그렇지. 그 다음에 무덤양식. 고구려 후기 무덤양식 구식 돌방무덤양식 갖다가 이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해공주 무덤이 만들어지게 됐죠. 무덤양식이 유사하다. 그리고 일본 외왕에게 보내는 국서에 문왕은 스스로 뭐라고 자칭해? 나 고려 국왕임. 고구려 왕이라고 자칭했다는 거 봤을 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당하고 교류했다라는 증거가 있었단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당나라 수도성이 어디야? 장안성. 이 장안성하고 발해 수도성인 뭐가 유사해? 상경성의 구조가 아주 유사하다. 자 그리고 이 당나라 중국 애들은 탑을 올릴 때 무슨 재료 갖다 올려? 흙을 굽는 거 벽돌. 그리고 여기에 발해에서도 벽돌탑이 있죠. 그 벽돌탑이 뭐야? 그렇지. 글로리탑, 영광탑이 있었다. 그 다음에 벽돌 무덤 갖다가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거 뭐 또 삼성 욕부 들여오고 주자감도 당나라하고 교류하고 증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발해 끝.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넘어갈게. 통일신라는 이제 우리가 중대 하대로 나눌 수가 있어. 중대는 어떤 애들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장악했던 시대? 김춘추를 무슨 왕이라 그래? 무열왕. 그래서 이 무열계 진골애들이 왕위를 독점 장악했던 시대가 중대예요. 이때는 황제권이 강한 게 특징이죠. 신문왕 이후로. 자 무열왕 안 하셔도 돼. 문무왕 안 하셔도 돼. 그럼 뭐부터 하면 돼? 신문왕. 그렇지. 신문왕. 자 그러면 이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 3개 말해봐. 그렇지. 김은도라고 신문왕은 무슨 관계? 장인어른은 영모죄로 엮어서 장인어른 쪽에 붙어있는 귀족들까지 전부 다 숙청하면서 왕권 강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월급 제도로서 주는 땅이 있었어. 수조지. 노급이 있었어. 근데 이 노급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뭐를 착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노동력 징발권. 근데 이 노동력 징발권 갖다가 사병을 양성을 했던 거지, 귀족들이. 그래서 이 노급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의 땅으로서 뭘 줘? 관료전. 그런데 관료전은 뭐가 빠져? 노동력 징발권이 빠져. 오로지 뭐만 보장된 땅? 수조권만 보장된 수조지인 거죠. 그럼 이제 귀족들은 사병 양성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머리가 똑똑한 어떤 관리들을 옆에다 둬요? 육두품 애들을 옆에다 뒀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지. 신문왕 없죠. 자, 그리고 신문왕은 왕명출납 담당하는 기구를 신라에서 뭐라고 부르지? 집사부. 집사부의 장, 비서실장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그럼 이때 시중의 권한은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하죠. 왕권하고 비례관계니까 비서실장은. 그러면은 귀족하고는 반비례관계지, 왕권하고. 그럼 귀족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은 높아 낮아? 낮았던 시대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집사부가 왕명을 전달하게 되면 그 왕명에 따라서 나라 업무를 집행하는 행정부서 몇 개가 있어? 14개가 완성됐던 게 신문왕 때 업적이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몇 개 주지역으로 나눠요? 9개 주지역. 근데 있잖아, 우리 신문왕께서는 지방행정구역 나눌 때 고구려 유민들을 위한 지역구 3개, 백제 유민들을 위한 지역구 3개, 신라 유민들을 위한 지역구 3개, 1대1대1 비율을 맞춰줘. 민족 무슨 정책? 융합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도가 경주 너무 똥구멍에 치우쳐 있으니까 수도의 치우침을 방비하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 몇 개를 설치해? 5개. 이거를 오소경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구주만 민족 융합 정책이에요. 오소경은 민족 융합 정책이 아니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제 중앙군을 뭐라 그래? 총 9개 군부대. 구서당. 근데 이 구서당에는 신라인만 들어올 수 있었다. OX. 아니지, 고구려, 백제, 말갈이, 신라인 다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이것도 뭐야? 민족융합책. 그래서 신문왕의 민족융합책 딱 2개. 비둘기 울음소리 99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을 뭐라 불러? 십정. 근데 원래 하나의 주지역당 하나의 지방군을 둬야 되잖아. 그럼 구정이 돼야 되는데 왜 십정이야? 그렇지. 발해하고 신라의 국경지역인 한주지역에 군부대를 몇 개 배설했기 때문에 2개 배설했기 때문에 십정이 되는 거죠. 발해가 맨날 쳐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682년 중앙 학교인 뭘 만들어? 국학. 그리고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온 건데 외부 사료 나올 수 있으니까 신문왕이 들고 다니는 소원 들어주는 피리를 뭐라 그래? 만파시적 피리라 그래. 그냥 만파시적 나면 신문왕 때려 박으면 돼. 알겠지? 자, 성덕왕 캔슬, 효소왕 캔슬, 자, 해공왕 캔슬입니다. 바로 하대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 하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진골 애들이 왕위쟁탈전을 벌이죠? 아까 얘기한 무열계 진골 애들과 또 그렇지. 원래 무열계 진골애들이 왕에 대한 정통성을 갖고 있었는데 뇌물마리간계 후손 진골애들이 왕위를 찬탈해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최혼란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무열계 진골과 뇌물계 진골 사이 간의 마찰을 상징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 헌덕왕 때 있었던 아버지 김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한 걸 분개하여 웅천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헌창의 난이었죠. 원래 아버지가 무열계 혈통이라 왕을 했어야 되는데 뇌물마리간계 진골 애들 때문에 왕 못 돼가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김헌창이가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 일으켰으나 진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입니다. 이 흥덕왕 때 해적들을 소탕해주겠다고 군사기지를 완도에다 깔아달래. 누구의 말이야? 장보고. 그래서 이 완도 지역에다 군사기지 뭘 둬? 청해진을 두었고, 애들아, 자, 이거 중요하다. 청해진은 국제무역항구의 역할도 했니? 군사기지 겸? 맞지? 그리고 국제무역항구 하나 더 있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 왔다 갔다 하는 신라의 국제무역항 울산항이죠. 울산항 잘 기억해. 자, 그래서 신라의 국제무역항구는 딱 3곳이야. 울산항, 그 다음에 어디? 청해진, 그리고 당나라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당항성. 이렇게 3곳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울산항이라 그랬지. 자, 그리고 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구하고 구분하라 그랬어. 고려시대는 예성강 하류에 있는 어떤 항구야? 병란도야. 이거 구분 잘할 거. 얘들아. 조선시대 15세기 울산항은 이름이 뭐로 바뀌어? 삼포 중에 연포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죠? 해내메듀 말해봐. 자, 방구대 암각화가 어디서 발견돼? 울산광역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울산광역시, 울산항, 연포 관련된 역사를 연결지어서 낼 수가 있겠지? 그러겠지? 눈 침침해요? 힘내요. 선생님이 최근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혓바닥에 염증이 났어. 혓바닥에 염증이 나서 말하기가 쉽지를 않아. 그래서 다 지금 참고 버티고 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야. 재밌지? 고등학교? 이젠 재밌어질 거야. 이거를 이제 처음 겪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겪게 되면은 이제 해탈해요. 그리고 고3은 더 힘들다. 지금보다. 이거의 난이도의 한 5배?
이렇게 돼 고3은. 지금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이제 여 삶에 익숙해지길 바래. 진성여왕. 자, 일단 이 진성여왕 때 진골 귀족들의 사치 향락 생활이 심했는데 얘들아, 사벌주 지금 현재 경상도 상주에서 봉기한 두 사람이 누구야? 원종과 에노에난이었죠. 그리고 경주 동쪽산에 적색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도적무리들도 봉기를 했네. 적고적엔 아니었고 원래 당나라 관료였지. 근데 본래는 신라 육두품 출신의 사람이었어. 빈곤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황제한테 이쁨 받았던 어떤 학자가 와서 개혁안 올려? 최치원. 그래서 이 최치원이 올린 개혁안 이름은 시무십체. 근데 진골귀족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되게 되죠. 자, 그리고 지방 호족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해요. 진성여왕 때. 자, 그래서 이 궁예와 그 다음에 반신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신라의 육두품 관료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901년에 송악을 도읍으로 어떤 나라를 건국해? 후 고구려. 그 다음에 견훤이 여기 완산주 전주를 도읍 삼아 어떤 나라 건국? 후백제. 그리고 이제 이게 신라 후삼국시대 질서인데 호족은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자칭하는 지방 실력가들을 말하는 거지. 육두품 애들과 어떤 불교 종파가 융합돼? 수행과 참선을 중요시 여기는 선종. 그리고 이쪽 수도로 와, 이쪽 지역으로 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일만 생겨. 자, 얘네들은 무슨 학설을 끌어들여? 풍수지리설. 그래서 요 네 개가 후삼국 건국의 질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기 육두품 애들 중에 고려 왕건 밑으로 들어간 육두품 신하 이름이 뭐야? 최언이야. 그리고 견훤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최승우야. 최승우. 여기 다니는 애 중에 승우 있어. 승우. 전주에 있지. 그러면 전주로 수도 잡으면 게 후백제지. 그래서 후백제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라도 외워.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럼 어떤 시대죠? 고려로 넘어갈게요. 후상국은 그냥 외워. 고려. 자, 얘들아, 고려를 건국한 초기 기득권 세력을 뭐라 그래 우리가? 호족 이렇게 불러. 근데 이 호족들이 나는 고려 건국한 개국공신 세력으로서 중앙에 살아래, 중앙 관리가 될래, 이런 애들이 나중에 중기 때 권력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뭐라고 불려지는 애들이 돼? 문벌귀족. 자, 그리고 나는 원래 지방에 힘 있는 지방 실력가로서 내 고향 지방에서 짱 박혀서 살래, 이런 애들을 중기 때 뭐라 불러? 향리스.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에도 호족들이 사는 거죠. 개국공신들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려고 해도 관리가 파견하는 지역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누구의 텃세 때문에? 지방 호족 향리들의 텃세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무신정변 터지고 나서 기득권은 뭐로 교체돼요? 무신으로 교체되게 됐고, 원간섭기 때 원나라 몽골 애들한테 잘 보여서 귀족으로 성장한 검은세족이 기득권 세력이 됐고, 이 친원파 세력인 검은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왕이 성리학 공부하고 있는 어떤 애들을 중앙 관리로 임용을 해. 근데 그냥 사대부 아니야. 무슨 사대부라 해야 돼? 그렇지. 일반 사대부는 공자, 맹자 시대 유학을 공부하지만 얘네들은 주의가 만든 신유학,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특징 갖고 있어. 자, 드디어 태조 왕건과 광종, 성종, 공민왕 업적은 무조건 다 외우라 그랬다. 일단 이 태조 왕건은 민생 안정책으로 조세, 토지 세급을 생산량의 몇 분의 몇만 거더라? 10분의 1. 진대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관청을 설치해. 이 관청 이름은 흑창이었고, 민족 융합 정책이 아니고 호족 융합 정책, 미안해. 호족 융합 정책의 그 일원으로서 호족 딸들하고 싹 다 결혼해. 이거를 통혼 정책이라 그래. 그럼 왕건의 부인은 총 몇 명이라고 사료에서 배웠죠? 29명. 어떻게 이건 잘 기억하고 있다. 해? 자, 아무튼 쓰잘데기 없는 거 졸라 잘 기억해요. 아무튼 간에 이제 29명의 부인을 갖고 있고, 근데 호족의 아들밖에 없어. 그럼 왕시성을 뭐 해주지? 하사해주게 되지.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 그래? 사성정책. 다 왕 만들어줘서 고맙잖아. 땅 받아. 호족 개국공신들한테 주는 땅 역분전을 지급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족 자제들을 중앙 관료로 쓰기 위해 개경으로 올려보내래. 자, 그래서 기용한다.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이 제도를 기인제도라고 얘기하죠. 사실 개경에 잡아놓은 인질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호족들을 지방의 치안을 책임지는 정찰청장 직책을 줘요. 그게 뭐야? 사신관이라고 하는 직책이야. 그럼 최초로 경주 경찰청장 사신관 직책을 하사받은 게 누구다? 김부 경순왕. 근데 이 경순왕이라고 안 나오고 신라 경순왕의 본명이 김부로 나와요. 그리고 발해 유민들의 망명 받아줘 안 받아줘? 왕건 받아주지. 그래서 대광현이라고 하는 발해 태자에게 왕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까지 주고 토지하고 집도 주고 막 그래요. 왜? 발해 유민들이 고려 안으로 들어오면 고려에 뭐가 생겨? 없는 정통성이 생기잖아. 고구려 혈통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서, 후녀 십적. 그럼 중심 내용 물어볼게. 왕건의 페이버릿 도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개경 말고.
서경이 현재 지명상 어디야? 고구려의 수도. 평양. 그래서 왕들은 100일 동안 여기서 업무를 보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는 부처의 공덕으로 만들어진 나라라. 봄에 하는 어떤 행사와 연등의 행사와 겨울에 하는 팔관의 행사를 매년 성대히 개최하라. 그리고 이 새끼들 금수 애니멀 얘네들하고 통교하지 말아라. 백어 거란을 배척해. 그래서 만부교 다리에서 낙타 50마리 굶어 죽여버리게 된 그 사건을 뭐라 그러죠? 만부교 사건이라 그러지. 대표적인 백어 정책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백어 정신을 갖게 된 까닭은 뭐야? 발해를 어떤 나라가 멸망시켜서? 거란이 멸망시켜서. 연결 좀 잘 지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4대 임금 광종. 광종은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문제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개국고시 호족들이 사병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병들이 다 뭐로 구성돼 있다 그랬어 내가? 노비로 구성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노비를 양민화시키는 무슨 안건법? 노비양거법. 원래 후삼국 시대에는 양인이었으나 우리 호족 삼촌들한테 전쟁 포로로 납치가 돼서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된 자들을 찾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복구시켜라. 자, 그리고 중국인 관리들을 주로 채용을 하는데 호족 견제 목적으로. 이 중국인 관료 누가? 쌍기가 후주 지역 출신의 관리였죠. 자, 그래서 이 후주 국가의 중국인 관료 쌍기가 멀거니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능력 좋은 관리들을 황제 곁에 두소서 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관료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지? 세 글자로 사대부. 그래서 고려 황제들은 항상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옆에다 둔다?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사대부 관리들을 옆에다 두는 게 특징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제정 몇 색 공복? 4색 공복이네. 색깔 말해봐.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호족들 아버지 왕 만들어준 개국공신 호족 4,000명 중에 40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신 사람이죠. 자, 그리고 황제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칭해?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때부터 황제가 살고 있는 이 개경을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불러? 황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연호야. 광종의 연호가 뭐야? 그렇지. 광덕 및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신 게 특징이 되겠죠. 아무튼 근데 요때 송나라하고 국교가 체결된단 말이야. 자, 왜? 요때 962년에 송나라하고 고려의 동맹관계가 시작해. 광종연간에. 내가 이거 문제 냈었죠? 다 풀었죠? 안 푼 사람 뭐 있겠다만 그 뭐야? 금요일 반 애들은 다 풀었잖아. 이단원 맨 마지막 문제 그거 풀었잖아. 그지? 자, 송나라하고 동맹 체결한 게 거란 견제 목적으로 어떤 황제 때? 광종 때. 자, 그러면은 이때 송나라 황제가 광종이 스스로를 외교문서에서 황제라고 칭하게 되면은 송나라 황제 불편해 안 불편해? 아, 존나 불편해. 그래서 자, 내재 외왕 체제라 그러죠. 고려 안에서는 뭐라고 칭하대? 황제라고 칭하대. 바깥의 외교문서에서는 뭐라고 낮춰서 표현한다? 송나라 황제 불편할까 봐. 왕이라고 낮춰서 표현한다. 자, 광종 끝. 성종 가겠습니다. 성종. 성종은 유학을 좋아해요? 불교를 좋아해요? 유학을 좋아해. 그래서 유학자 어떤 관료가 개혁안을 올렸고 그 개혁안을 수렴하게 되지. 누구야? 최승로야. 자, 그래서 이 최승로가 성종에게 어떤 개혁안 올리죠?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었고, 나 이제 이거 하도 많이 해서 다 외워버렸다. 자, 시무 28조 제7조 청컨대 지방에 뭘 파견하소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모두 지방을 다스리고 나서부터 왕도 정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는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제20조 이 학문은 몸을 갈고 닦는 학문으로서 나중에도 될 일입니다. 불교. 그럼 불교를 올려라 내려라? 내려라. 자, 그리고 이 학문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당장 해야 될 급선무이시죠. 유교. 그래서 유교를 올리라는 거지. 최승로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교의 영향력이 올라가는 게 낫겠지. 자, 고려나 조선이나 성종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공통점이 뭐야?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신 분들을 다 성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시대 성종은 뭘 만들었지? 법전? 경국대전.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뭐 했어? 법전은 아니지만 중앙행정체제를 다 구비를 하신 거야. 자, 물어본다. 자, 이 중앙행정체제를 삼성육부를 모방한 몇 성 몇 부? 이성육부 이렇게 통칭을 하고, 이성이 어떻게 돼 있어? 건의하고 회의 담당하는 중서문화성하고 집행 담당하는 상서성, 그 밑에 업무별로 2호의 병영 공무서 육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이성의 중서문화성에서 속한 고위급 공무원을 뭐라 그래? 재신. 하급 공무원을 낭사 이렇게 불렀죠. 자,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 감찰하는 관청을 뭐라 불러? 어사대. 근데 이 어사대는 혼자 절대 활동하지 않아.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관장하는 중서문화성의 하급 공무원 누구랑 같이 일해? 낭사. 그래서 이들을 통칭 뭐라 불러? 대간. 그리고 이 대간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 3개가 있었다. 첫째, 그렇지, 서경권. 관리들의 인사동의권이죠. 자, 그 다음에 간쟁. 왕한테 뭐 할 수 있는 권한? 쓴소리.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되돌리는
복마권. 그러면은 고려시대 대간이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뭐로 발전하는 거야? 3사,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3사 역시 이 대간하고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지. 자, 지방행정 넘어갈게. 자, 고려시대 때는 광역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신라는 소경이라 불렀는데. 목, 그래, 잘했어, 목. 그래서 이제 12개의 목구역이 있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전주목, 나주목, 앞글자 따서 전라도, 경상도는 경주목, 상주목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목 지역에 애가 뭐 파견하래? 지방관 보내래. 그래서 지방관으로 간 게 이름이 뭐야? 목사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유학의 영향력을 올리라 그러네, 최승로가. 그래서 중앙학교 992년에 뭐가 탄생해? 국자감, 지방공립중고등학교 향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자감에서 경합박사와 의학박사를 향교에 파견해서 지방교육에도 힘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체제 관련해서 더 얘기해야 되네. 중앙행정관료. 자, 곡식과 회계를 담당하는 관청 뭐 있어? 3사 왕명출납 담당하는 비서실 중추원. 자, 그럼 이 중추원에서 일하는 고위급 공무원을 뭐라고 불러? 추밀 이렇게 불렀고, 하급 공무원을 승선. 추밀이 담당하는 기능은 뭐죠? 군사 기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관청에서 일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 도병마사 군사회의기구에서 추밀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야. 군사기밀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니까. 승선이 뭐야? 왕명출납 담당하는 왕의 비서실장. 그럼 퀴즈. 신라는 뭐라 불러, 비서실을? 비서실 뭐라 그래, 신라? 집사부. 그럼 고려시대 넘어오게 되면서 이름 뭐로 변경? 중추원. 자, 신라시대 비서실장 뭐라고 불러? 시종. 고려시대 때는 뭐로 변경? 승선. 이렇게 변경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여기는 뭘 제정하는 곳이야?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구. 지금 따지면 국회의사당이죠. 자, 그 다음에 국방위 담당하는 기구가 도병마사. 이거는 고려 현종 때 만들어진 건데 그냥 한꺼번에 봅시다. 자, 식목도감과 도병마사에서 일하는 고위급 공무원. 중서문화성에 속한 재신과 중추원에 속한 고위급 공무원 추밀. 그래서 여기가 제추회의기구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도병마사가 원관 섰기 때 이름이 뭐로 변경되죠? 도평의사사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그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특징 갖고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구역 들어갈게. 자, 여기 국경지역에 북계와 동계구역이 있어. 이 둘을 합해서 군사행정구역 뭐라고 불러? 양계.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인들이 거처하는 일반행정구역 5도가 있고요. 그 밑에 주, 군, 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퀴즈.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불러? 병마사. 임기 6개월이고 행정사법 군대통수권 갖고 있죠. 5도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불러? 안찰사 이렇게 불러. 똑같이 6개월 행정사법 군대통수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계 같은 경우에는 외적의 침략이 자주 들어오는 변경지역이야. 그럼 여기에 군사기지 뭐가 설치돼 있지? 진. 그래서 이쪽 일을 지키는 지방군을 뭐라 그래? 주둔한다. 어디에? 군사기지 진해. 주진군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이 5도의 말단 구역을 뭐라고 부르지? 현이라고 불러. 자, 그러니까 주둔한다. 어디에? 현 단위로. 그래서 주현군이라고 여기는 지방군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중앙군도 있겠지. 이거는 뭐야?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이야. 그러면 수도 개경을 지키는 중앙군을 뭐라고 통칭하죠? 2군, 6위. 2군은 뭘 지키는 거야? 왕궁을 지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위는 뭘 지키는 거야? 수도 개경성을 지키는 군부대를 6이라 그러죠. 이거 중앙군, 이거 지방군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일반 주군 주연이라 그래. 근데 이 주군 주연 지역보다 파견한데 무슨 지역이 더 많아? 속군 또는 속현 지역이 더 많아. 내가 아까 이거 왜 파견 안 된다 그랬어? 지방에 누가 살고 있어? 개국공신. 향리. 그래서 지방관 파견해도 꺼져 병신아 하면서 쫓는다 그랬지. 그래서 이 속군 속현은 누가 다스려? 상급 평리들이 다스린다. 이게 특징이죠. 호장, 부호장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주군, 주현 지역에 죄인과 귀하인들 모여 살게끔 한 차별구역이 있답니다. 그 차별구역 이름은 향, 그 다음에 부곡, 그 다음에 소가 되겠는데, 친구들, 이 향, 부곡의 주 경제생활은 뭐였더라? 농업에 종사한다는 게 특징이야. 자, 이 소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된 경제생활은 뭐야? 수공업이었어. 자, 얘네들은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더 적게 내요? 많이 내요? 많이 내요. 그리고 얘네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이사 갈 수가 없어. 그럼 과거제 응시할 수 있나 얘네들? 불가능해. 자, 그러면은 향부고 소주민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차별받고 살아야 돼? 아니지. 공을 세우게 될 경우에 일반 형구역을 승격 가능하다 그랬었지. 그지? 오케이. 고려시대는 불교사회라 신분 이동이 이제 조선시대보다 자유로웠어. 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뭐야? 노비야? 양민이야? 양민이지. 왜?
세금 내니까 그래서 신부는 양인이나 대접은 노비 대접을 받는 신량 역천구역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인사제도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언제 쉴 거냐면은 고려 전기가 끝나야 쉴 거예요. 곧 끝나요. 이 고통 곧 끝나. 자 인사제도 인사가 뭐야? 사람 뽑는 거지. 자 첫 번째 과거제가 있어. 자 과거제는 어떤 신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양인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과목이야. 일단은 문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 문인 공무원 뽑는 시험이겠죠. 자 일단은 이 문과에 딱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면경업 이거는 유학경전 암기 테스트. 근데 암기는 제가 부족한데 서술형, 논술형은 잘해요. 재수럽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돼. 그럼 면경업이든 재수럽이든 합격하면 집에 합격증서 뭐가 날라와? 홍패라고 하는 것이 날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장양수 씨가 고려시대 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뭘 받아? 합격증서 홍패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 화면을 조금 미리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아니면 또 나 혼자 생쇼하고 있어 화면에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한 지금 5번째 하고 있어 나. 자 기술관 뽑는 시험 따따라따따 잡과 자 그다음에 무인 공무원 뽑는 시험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고려시대 무인은 차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뽑는다 그랬지? 길거리 가스팅으로 뽑는다 그랬지. 근데 이상하게 승려 공무원을 뽑는 무슨 시험은 있어? 승과 교정선과 선종선이 있죠. 여기 합격하게 되면 국사 왕사 같은 승계 직책을 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음서제도 음서는 크게 두 개로 쪼개져 있다. 자 일단은 5품 이상의 고위급 관료 자제들한테 하사하는 문음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신자제에게 관직을 공짜로 제수해주는 공음이 있어. 그러면 이 음서를 통해서 올라온 가문의 백발로 올라온 집단을 뭐라고 부르지? 귀족. 중기 때는 뭐라 그래? 원간석기. 권문세죠. 그러니까 왕은 이런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능력 좋은 어떤 관료들을 옆에다 둔다? 4대부 향리 자제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항상 계속 고려 역사 안에서 유지되는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고려 거란 전쟁 가겠습니다. 야, 이쪽 페이지는 아예 다 순서 배열이라 그랬어요. 그쪽 페이지 다. 자, 고려 거란 전쟁. 1차 전쟁의 배경은 어떻게 돼? 고려의 무슨 외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거란 황제가. 친송배거 외교 정책이 완성된 고려 광종 때 이후죠. 광종 때 송고와 동맹을 체결했으니까 여때 소손영이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가장 외교 담판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나라 문인 관료 서희. 외교 담판에서 어떤 땅을 얻어오죠? 강동육주. 자 그리고 2차 전쟁 요 나라의 황제 성종이 우리나라 40만 대군 이끌고 직접 쳐들어오게 되는데 명분으로 삼은 게 무슨 정변? 강조의 정병. 강조가 서경의 군사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쿠데타를 통해서 목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독립시켜?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었죠. 자, 이때 강감찬의 말을 잘 들었어. 그래서 고려 현종은 개경성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도망가? 나주로 도망가면서 항전 의사를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전투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 양규의 그렇지 흥화진 전투. 이거 사료 나열할 때 꼭 중요한 키워드다. 양규의 흥화진 전투. 자, 우리나라는 요나라 수도 상경 2만 분 가서 대가리 받겠다라는 친조를 승낙해서 요나라 황제는 군대를 물리게 되는데 8년 동안 대가리 박으로 가안가? 안 가. 그래서 3차 전쟁의 배경은 친조 거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배합의 요나라 10만 대군을 고려 여진 연합군이 어떤 대첩에서 강감찬을 중심으로 무찔러? 귀주대첩.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귀주대첩이겠지. 자, 그리고 귀주대첩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란과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데 거란이 안 쳐들어오겠다라고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한테 신뢰가 없어. 그래서 거란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까지 무슨 장성?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됐다. 에이맨. 자, 그리고 거란의 이제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목판에다가 새겨 넣은 게 초조대장경. 그래서 여태 초조대장경이 2차 전쟁할 때 나왔는데 어떤 민족하고 전쟁하면서 이게 소실되죠? 13세기 몽골하고 전쟁하면서 소실이 되게 됐지. 자, 그래서 다시 만든 게 뭐야? 몽골하고 전쟁할 때 제조대장경. 별명은 팔만대장경.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고 여진의 관계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숙종 때요 여진을 토벌하라고 윤관 장군에게 군사를 줬는데 지가 토벌당해서 와요. 그래서 윤관 장군은 특공부대 뭘 만들었다?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공부대를 만들었는데 자 설문조사 한다 그랬지. 집에 돈 많아서 말 한 마리라도 있는 새끼 손 이러니까 몇 명 딱 손들어. 니네 집 말 타고 싸워. 무슨 군부대? 신기군 기마병. 저는 말이 없는데요. 걸어다님 싸워 새끼야. 신모군 보병부대. 여진 마귀를 쫓아내자 승려들이 모였지.
항마군 이렇게 해서 세계 군무대를 주축 삼은 별무반 17만 명의 특공무대가 탄생하게 됐어. 자, 그래서 이 예종 집권기 때 윤관 장군을 중심한 별무반 애들을 동북 지역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무슨 성을 축조?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물론 1년 만에 반환하기는 하지만 이 동북 구성 완성을 담아놓은 그림이 있었지. 이거 외우라 그랬어. 배척했다. 어디에서? 국경에서 누구를? 여진을. 그걸 기념 삼아 비석을 세운 그림 척경입비도 꼭 기억하라 그랬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인종 때 들어가게 되면 동북 구성을 반환받은 여진족 애들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뒤 요하고 송나라를 멸망시킨 뒤 우리나라에게 무슨 관계? 요구? 군신관계 요구. 이걸 승낙해 거절해? 승낙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금나라의 신하국가가 돼서 금하고 전쟁은 없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 가겠습니다. 인종 때요. 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자 장인어른 문벌귀족 누구야? 이자겸이가 뭘 일으켜? 1126년에 반란을 일으켰어. 자, 그럼 이자겸은 뭐라고 불려지는 집단이지? 아, 그럼 이자겸 관련해서 사료 나오면 100% 문벌귀족에 관련된 특징 물어보겠죠. 귀족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뭘 세습하는 애들? 관직과 재산을 대대손손 세습하는 애들. 관직 세습법. 음서. 자, 재산 세습법, 토지 세습법. 공음전은 몇 품 이상의 고위급 관료에게 주는 땅. 5품. 근데 이게 세습이 돼야 안 돼? 돼. 그래서 토지를 계속 물려주면서 재산을 집안에서 장악하는 거지. 그리고 왕씨가 외가 친척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안정한 게 이자겸의 특징이었습니다. 척중령과 같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족쳐지죠. 자, 그리고 이자겸의 난 끝나고 나서 개경파 귀족과 그 다음에 서경파 귀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개경파 귀족이 집권당이었지. 자, 그럼 개경파 귀족의 우두머리 누구야? 삼국사기 저술은 김부식이야. 자, 얘네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금나라를 정벌의 대상으로 봐. 4대의 대상으로 봐. 전쟁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임금급가로 금을 모셔야 된다. 4대의 대상.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나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어? 신라 계승의식. 대부분 신라 육두품 관료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얘네들은 또 육두품 관료 출신이 많다 그랬지. 육두품 애들은 어떤 학문 좋아하죠? 유학을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은 유학 공부한다는 특징 갖고 있어. 그리고 10 보수적이겠죠. 기득권당이니까. 자, 그리고 이 서경은 평양을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데 승려 누구? 몇청? 4대부 관료? 정치상? 오케이. 자, 얘네들은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금나라는 뭐 해야 될 대상? 토벌하고 정벌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거지. 그리고 옛 고구려 수도 평양에 있으니까 어떤 나라 계승의식 갖고 있지? 고구려 계승의식. 자, 묘청의 직업 뭐지? 승려. 그러면 무슨 학문 연구해? 불교. 그 다음에 애는 또 뭐 연구하죠? 풍수지리설. 이거 갖다가 말빨로 인종왕제를 설득시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으나 인종의 천도 계획을 무산시키게 되죠. 대화군강이라는 궁궐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서경에 있는 묘창이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개경파 김무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됐다. 다 여기까지 해서 전기 끝. 잠깐 끊고 쉬었다가 하죠. 가자. 뭐가? 자, 무신정변 시작합시다. 자, 고려 의종 때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보현원에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거 1170년에 무신들의 그 정변 이거 해석하는 키워드가 이거였지. 보현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젊은 문신 한례한테 뺨따구 맞아서 단상에서 고꾸라 넘어진 대장군 이소웅 선생님이 있었고 수염 제모당한 정중부가 계셨어. 정중부.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이름 나오면 무신정변 사료야. 자, 일단 이 보현원에서 무신들이 정변을 통해서 명종이라는 허수아비 황제를 즉위시키고 무신들이 10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무신 집권기는 초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 초기는 다 보지 말자. 대표적인 인물 정중부 하나만 보자고. 자, 일단 이 정중부 때 원래 중앙군 2군 6위가 모여서 회의하는 관청이 있었어. 그 관청이 뭐더라? 그렇지. 중방. 원래 여기가 군사회의 기구인데 문신들이 지난날 일했던 이성육부 관청 들어가서 일하기는 싫은 거야. 여기서 뭐까지 다 회의하자? 행정회의까지 처리하자. 그래서 무신집권기 초기 최고의 기구가 중방이었죠. 자, 후기 때 최충원이가 등장하게 되지. 최충원이가 원래 이 기구를 반대 세력 제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반대 세력 다 제거하고 나서 군사하고 행정회의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로 바뀌게 돼요. 이 기구 이름은 교정도가. 그래서 정중부 때 만들어진 중방이 최충원 전까지 최고 회의기구였다가 최충원 이후에는 교정도감으로 바뀌게 됐다. 그 기능이 역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우라고 있어요. 이 최우 같은 경우에는 문신들을 뽑기 위해서 문신 인사기구 뭘 두어? 정방. 정방에서 뽑힌 문신들이 3교대에서 근무하는 곳이 어디야? 서방. 그 다음에 이때 몽골하고 전쟁하고 있지. 그래서 몽골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만든 특공부대 이름은 삼별초라고 하는 특공부대가 있었어요. 삼별초. 자, 그리고 이제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밀란이 있었단 말이야. 밀란. 이거 내가 뭐 물어본다 그랬어? 나오면
지도 물어본다 그랬지. 자, 왕후장성 씨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개경성 점령하면 우리 같은 노비들도 권력자가 될 수 있다. 만족의 난 어디에서 봉기한 거죠? 최충원 집이요? 뭔 소리야? 집에서 봉기해? 야, 대담한데 이 새끼? 야, 집주인 보는 앞에서 야, 노비들 긁고 와서 뭐 파티하는 줄 알겠다. 최충원이가 처음에. 왜 애들이 모이는 거지? 뭐 누구 생일인가? 미친. 그러니까 개경 애들 산에서 봉기했어. 자, 아무튼 만족의 난이 개경에서 봉기를 한 거야. 치추고 맞아, 개경. 자, 그다음에 공주 명학수에서 봉기한 게 누구야? 망이 망소희. 근데 발상 너무 귀엽다. 망이하고 망소희. 자, 공주 명학수. 자, 그다음에 초정과 운문 경상도 지역에서 봉기한 게 김삼이하고 효심. 그래서 얘네들은 경상도에서 봉기해서 어떤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게 타이틀이었지. 신라 부운동이 타이틀이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개 위치 잘 기억을 해놔. 사료 이게 세 개 있잖아, 그지? 이거 나올 가능성이 크고 뭐 이연년의 난이라든지 최광수의 난이라든지 이비패자의 난 그 위치 정도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튼 밀란이 이렇게 위치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간석기로 들어갑시다. 자, 이 원간석기는 우리가 고려하고 몽골하고 9차례 전쟁하게 되는데 우리는 결국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게 되지, 몽골 제국한테.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무슨 국가로 전락하게 됐다? 부마국이면 원나라 칸의 신하이자 무슨 관계? 사돈 관계. 우리가 사위국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이 될 세자는 원나라 수도 대도에 가서 세자 교육을 받은과 동시에 원나라의 공주하고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그래서 제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 뭐뭐 대장공주로 끝나는 사료 나오면 무조건 원간석기 사료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왕 이름 앞 글자에 뭐가 붙어? 충. 이게 무슨 충자? 충성충. 원나라 대칸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겠지. 충선왕, 충양, 충무광, 충렬왕 뭐 이런 왕들 등장했다. 자, 그 다음에 변발, 발릭 등 몽골풍이 크게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걸 몽골풍 유행시킨 애들 귀족 집단 뭐라 그래? 그래,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얘네들은 응방에서 매를 갖다 바쳐주면서 또는 통역관으로서 그리고 원나라 왕씨라고 외가 친척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 원가석기 때 최고의 기구. 도평 의사사. 원래 이름이 뭐였지 이거? 도평마사. 원래 군사회의 기구였는데 여기에 원간석기 때 행정기능이 추가돼서 이름도 도평의사사로 개칭이 됐죠. 그래서 나라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권문세족이 다 독점 차지했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어떤 기구를 장악해서 인사권을 남발하기 시작해? 정방을 장악해서 인사권을 남발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공민왕 집권기 때 다 권문세족 편이었다고. 권문세족이 뽑은 관리들밖에 없어서. 그리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약탈하고 겸병하는데 무슨 농장 경영? 대농장 라티푼디움 경영. 땅 존나게 넓죠. 자, 그리고 관제격화예요. 자,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쓸 수가 없어. 황제에서 뭐로 격화돼? 왕으로 격화돼. 자, 그리고 황제 뒤를 잇는 사람 뭐라 그러지? 태자. 태자에서 뭐로 격화돼? 세자. 그리고 황제가 자기 자신을 자칭할 때 쓰는 말은 지문. 왕이 자기 자신을 자칭할 때 쓰는 말 고는. 그 다음에 이성육부 체계적인 체제는 맞으나 부서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되 이 부서 이름은 첨의부죠. 첨의부. 첨의부. 그 다음에 집행부서 몇 개도? 6개 집행부서 6부를 4개의 부서로 압축을 시켜버린 거지. 그리고 이거 대전에 어떤 학교에서 작년에 나왔어. 중추원이라고 하는 왕명출납 담당하는 비서기관이 있는데 중추원의 이름을 뭐로 교체하죠? 밀직사. 도병마사는 뭐로 교체된 거야? 도평의사사로 교체가 되게 됐다. 자, 원간석기 때 지배기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물어봐? 지도를 물어봐. 그래서 여기 천령 이북당 자리를 원나라가 고려한테 달래요. 그래서 여기 주게 되지. 그래서 천령 이북당 자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화주 지역에 만든 지배기구 이름은 쌍성 총관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경 평양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지배기구 이름은 동령부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벌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고려 내정간섭기구가 된 정동행성. 오케이. 제주도에 말 기르기 위한 관청. 탐라총관부. 뭐 답 2개인 것 같다 지금. 탐라총관부. 그렇지. 탐라총관부. 아우, 위치 기억해. 됐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가자. 공민왕 갈게요. 공민왕. 여기로. 자, 우리 공민왕 씨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죠? 무슨 정책? 반원 정책. 원나라한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까닭은 원나라 막바지에 무슨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 애들 몰아내고 중국 땅의 주인 한족 중심의 새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홍건적 막아내느라 정신 없을 무렵에 몽골식 헤어스타일 뭘 해체해? 변발을 해체해. 그 다음에 문신 인사기구인 뭘 혁파해? 정방을 혁파해서 권문세족의 문신 인사권 남발을 막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려 내정간섭 기구 뭘 혁파해?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해. 그래서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천령 이북당 자리를 공격. 어떤 기관을 다시 탈환하죠? 쌍성 총관부를 신흥무인 세력을 중심으로 탈환해서 이 천령 이북당 자리를 99년 만에 고려 영토로 되찾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일부 사사체제를 다시 원래 고려의 중앙행정체제인 뭐로 복구했다? 이성 육부. 그 다음에 누구 죽여? 친업파의 우두머리. 기철이 처형시키죠. 기철이가 이제 뭐 여동생이 기왕후 아니야? 원나라 마지막 고려황후. 그렇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신돈을 시켜서 권문세족에 불법적으로 점유한 땅을 본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고, 백성들 깜짝아. 자, 백성들 억울하게 부채가 돼서 뭐야? 왜 그래? 뭐 저 강치가 눌렀어? 뭔데? 지금 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튼 거야? 껐어? 저 강치 좀 치워줄래? 아, 강치 던져봐. 이쪽으로. 앞쪽으로 던져봐. 잘 던지네. 영상 보는 애들한테 강치 보여줘야지. 강치. 전주 한옥마을 오면은 이런 거 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매진돼서 살 수가 없어. 조선시대 시험 볼 때 이렇게 가 쓰고 보면은 성적 올라가. 진짜야. 대성고 애들 작년에 이거 쓰고 했어. 가 쓰고 시험 봤어, 진짜. 근데 그쪽 담임쌤이 역사 전공이라 이런 거 좋아해. 집신 신고 가 쓰고 시험 봤어. 인증샷도 있어. 진짜 해봐. 말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 알겠지? 행동. 그러면 내가 바로 별풍선 쏠게. 별풍선 바로 쏠게. 자, 인증샷. 자, 전민병정도감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 전민병정도감은 불법적으로 점유당한 땅을 본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고, 권문세족에게 저당이 잡혀서 억울하게 부채노비로 전락된 자들을 찾아서 신분 양인으로 돌려주는 기구였다. 그럼 여기에 판사, 책임자 직책에 앉은 사람이 누구? 신돈이었다. 그리고 공민왕은 권문세족 견제 목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어떤 애들을 중앙 정계에 임용하기 시작해? 신진사대부들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용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근데 이 공민왕 결국에 주살당하게 되죠. 권문세족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그 다음 공민왕 다음이 그래서 누구야? 우왕. 자, 그럼 이 우왕 때 중국에서는 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나라를 치고자 요동정벌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성계가 어떤 섬에서 트리플 악셀턴 돌죠? 그렇지. 위화도 해군. 이게 뭐 군사반정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가 힘을 잡게 되고,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은 우왕을 폐위시키고 새롭게 누구를 즉위시켜? 창왕을 즉위시키게 돼. 근데 이성계는 애당초 위화도 회군했을 때부터 자기가 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우왕은 창왕은 가짜여야 돼, 진짜여야 돼? 가짜. 그래서 얘네들은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라 공민왕의 친구인 신돈의 자식이야.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그래서 이거를 폐가입진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신진사대부들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자, 이성계의 폐가입진 쿠데타를 지지하는 급진 개혁파 대표적인 인물 말해. 정도전과 조준이죠.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 길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어디에서 철퇴 맞고 이방원한테 죽죠? 응? 선주교. 그렇지. 상식이야 이제. 알겠지? 이건 상식이라고. 뭐라고? 상식이라고. 알겠어? 상식이라고. 상식이라고. 알겠지? 이제 틀리지 마. 알겠지? 아니야. 그 임진왜란 할 때 물어볼게. 이제 상식이 최우선 나면 봐야지. 그래도 시험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지? 자, 일단은 이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를 만들자라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개혁을 하자? 기득권을 변경해야 되니까 땅을 개혁하자, 토지 개혁을 하자. 기득권이 변경돼야 새 정부 출범에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자, 온건개혁파는 새 정부 출범에 뭐 하는 쪽이야? 반대하는 쪽이야. 그럼 토지 개혁도 반대에 찬성해. 반대하겠지. 왜? 기득권을 교체할 필요가 없지. 새 정부 출범을 반대하는 쪽이니까. 자,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고려 말기 공민왕 때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들과 왜구들을 소탕하면서 성장한 이 무신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손을 잡고 조선 건국에 이바지한 전기 기득권 세력이 뭐가 돼? 급진격파. 얘네들을 나중에 주훈구파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공양왕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되는데 그 전에 얘네들은 토지개혁에 뭐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기득권부터 바꿔야겠네. 그래서 공양왕 때 무슨 법? 오 예스 과전법이 실시가 되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전법이란 자 기존의 원간석기 때 기득권 세력이었던 누구의 땅을 무상 몰수한다? 권문세족의 땅을 무상 몰수하여 새로운 기득권이 될 누구에게 재분배해준다? 신진 사대부에게 재분배를 해주는데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땅을 재분배해줘.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왜? 다 줘버리면은 왕보다 얘네들이 땅 많아버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주객전도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권력의 구도를 위해서 신진사대부에게 개경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땅을 준 거죠. 어쨌든 기득권이 교체됐죠. 그지? 교체됐지? 자 그래서 자 공양을 폐위시키고 역성혁명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어떤 나라가 건국해? 짜잔! 조선 건국! 드디어 조선. 나는 이거 매년 할 때마다 진기명기라고 생각해. 이게 근현대사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된다. 일제강점기 다 통으로 이렇게. 왜? 뭐가 별만이야? 무사와 왜? 왜 사화 일으키게? 왜? 뭐가 불만이야? 왜 뭐가 불만이야? 뭐 이렇게 가르쳤잖아. 언제 끝나냐고? 시간을 얘기해? 요 학원에서? 인문학 공부하면서 시간을 얘기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 여기 칠판 끝날 때쯤에 맞긴 해. 무호가 여기 경험이 많아서 그래. 안 했어? 괜찮아. 그냥 즐겨. 이거 끝날 때까지 어차피 못 나가. 가져진 거야. 자, 아무튼 조선 전기 기득권 세력을 뭐라 그래? 급진격파, 훈구. 자,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온건지역파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지 왕이. 누구? 사림. 그래서 이 사림하고 이게 사화 사건 터지고 이 훈구는 멸종됐는데 누구만 살아남아? 사림. 조선 후기 기득권 세력은 사림으로 교체가 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조선은 어떤 학문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유학.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갖고 있지? 민본정치. 나라의 근간을 누구로 잡는 거야? 백성으로 잡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화의관이라고 해서 중화민족 말고 나머지는 싹 다 뭐다? 오랑캐다. 그래서 이 화의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지? 4대 교린. 그러면 이들이 4대하는 임금국가를 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 명나라. 태조 때는 사이가 안 좋았죠.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 때문에. 근데 태종 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조공사절단 뭘 처음 파견해? 조천사를 처음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명왕자한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자를 조천사라 그래. 자 그럼 교린의 대상은 어떤 두 민족이야? 여진과 일본이죠. 그리고 여진족 달래기 위해서 함경도 경성과 경원 땅에 무슨 관청 설치? 무역소를 설치해주게 됐고 여진족이 살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을 빼앗아서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게 돼요. 일본 대마도 상인들을 뭐 채권 관계로 다스려줬죠. 아무튼간에 뭐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한성 도시를 건축할 때 정도전이가 어떤 경전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주례. 그래서 이 주례에서 이름을 따서 사대문의 이름을 정하게 되죠. 인의예지 이 이름 이용해서 여기 동문을 뭐라 그래? 흥인지문, 남문을 숭례문, 서문을 돈의문, 그 다음에 북문을 숙청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의예지 이 용어 따서 만든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종묘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 내가. 종묘. 아유 아멘. 선왕과 누구를 모시는 곳? 왕비를 제사 지내는 제사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직단,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단 뭐 모시는 곳이야? 그렇지, 농경하고 관련 있는 토지신하고 곡물신을 모시는 조선시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오. 자, 그리고 한성 중앙에 땡묘시오 종 치는 거, 그 종 이름. 보신강. 이것까지 잘 외워놓으세요.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자, 조선 전기 통치체제입니다. 육조 직계제. 그럼 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두 명의 군주가 누구더라? 그렇지. 태종 이방원과 세조 이조. 두 분 다 뭐를 통해서 왕에 즉위하신 분?
반정을 특이해서 중요하신 분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다 보니까 왕 건강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원래 기존의 회의기구였던 의정부는 무슨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고? 명나라하고 사대문서와 중재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재심만을 담당하는 기구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군주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에요. 아빠가 킬방원이어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녀. 그래서 세종이 집권했을 때 신하들은 왕의 말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신권을 비약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신하들이 의정부에서 정치를 대부분 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갔지. 그 다음에 세종 말고 누구라고 했어? 중종. 잘했어. 자, 그럼 조선의 최초의 법전 정도전이가 만든 예스 조선 경국전. 근데 이걸 수정 보완한 세조 때부터 집필해서 성종 때 완성됐던 이걸 또 수정 보완한 영조가 만든 이걸 또 수정 보완한 정조가 만든 이걸 또 수정 보완한 대원군이 만든 군 다 외웠네 법전을. 경제욕조는 조준이 만든 6개의 육조 있잖아. 그 육조의 행정법전이야. 어떻게 나라 업무를 할 건지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게 조선의 특징이거든. 자, 예법서. 세종대왕이 백성에 대해서 예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충신, 효자, 연료의 사례를 집대성해 놓은 예법서. 삼강행실도. 이거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 누가 썼다고? 킹세종. 자, 성종이 만든 국가예법서입니다. 국조 올해의 왕 즉위식에는 음식 하고 왕비 어디 서 있고 막 그런 거 적혀져 있는 거지. 성종 학술 연구기구 집현전. 자, 세종 때 이게 재설치됐는데요. 언제 폐지되죠? 세조 때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복위운동 벌여서 세조가 폐지했고 이거를 다시 재부활한 게 이름이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재부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조선의 중앙행정체제 관련해서 물어볼게. 자, 조선 전기 최고회의기구가 의정부. 의정부에서 일하는 최고 재상을 뭐라 그래? 영의정. 옆에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죠. 얘들아, 국왕직속 특별사법기구 중재인에 대한 처벌 담당하는 의금부. 왕명출납 담당하는 승정원. 승정원에서 일하는 비서실장 직책 이름은 도승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 4 얘기하자. 관리들의 비리감찰. 사원부. 그 다음에 간증 담당. 사관원. 그 다음에 학술연구민. 왕의 경연을 옆에서 준비하는 과외 선생님. 홍문관. 얘네들을 통칭 뭐라고 다 불러? 예스 3, 4. 근데 이 3, 4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뭐야? 서경권, 관리들에 대한 인사동의권, 그 다음에 쓴소리 할 수 있는 간쟁권, 왕의 명령을 되돌릴 수 있는 봉박권. 그래서 조선시대 이 3, 4가 고려시대 뭐였다고? 대간이었다고. 똑같잖아 기능이. 그지? 자, 그리고 한성에 대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되겠죠. 한성부. 자, 실록, 역사제필. 춘추관이 나이 역사를 뜻하는 거라 얘기했지. 조선 최고 유학교육기구. 아멘. 성균관. 오케이 굿. 얘들아 이거 알아야지. 자, 이 3, 4는 어떤 애들이 주로 임용되는 직책이죠? 아이고 그래 사림. 누구를 견제하라는 거야? 사원부 자리에 앉아서 훈구의 비리를 감찰하고 훈구 애들한테 쓴소리하고 훈구 애들하고 경연돼야 되니까 경연을 준비해달라는 거죠. 이런 뜻에서 고용을 했고, 지방행정체제 얘기할게. 전국을 크게 몇 도로 구성해? 8도로 구성해. 그리고 8도 밑에 인구수에 따라 부, 모, 군, 현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자, 8도 하기 전에 여기 부목군현에 파견된 지방관. 수령 임기 5년의 행정관이죠. 자, 그럼 이 수령이 해야 되는 7가지 업무를 뭐라고 부른다고? 수령 7사, 양잠을 발전시키는 일, 지방교육에 힘쓰는 일, 그 다음에 송사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건데, 이 수령 애들이 7가지 업무를 왕 대신 그 지방에서 잘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1년 주기로 도지역에 파견된 사람을 관찰사. 그래서 얘가 설문조사하고 다닌다 그랬었죠. 수령이 잘하고 안 하나. 자, 그럼 이 관찰사든 수령이든 지방에 파견될 때 관련 지역과 출신 지역에 절대 파견될 수 없어. 이거 무슨 죄? 상피제. 자, 그래서 생판 모르는 지역에 파견된 이 지방관을 보조해주는 2개의 세력을 지방 양반 제지사적과 향리적. 그럼 퀘스천. 유향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건 누구야? 제지사적. 여기 지방 양반이지. 요 두 세력은 아예 다른 세력이다. 양반 신분이고 이쪽은 중인이야. 자, 유향소라고 하는 관청에서 향리들의 불법 비리를 감찰하고 수령의 업무를 보좌해주는 게 지방 양반의 기능이었죠.
자, 군대제도 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양인,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양인 개병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비역, 보인으로 분류가 되게 되죠. 평상시에 뭐만 납부하면 돼? 군포만 납부하면 돼. 병역세. 그럼 이 군포 걷어서 누구의 월급으로 충당해? 직업군인 정군의 월급으로 충당해요. 이거를 군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야, 그러면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은 얘네들이 내는 군포를 몇 필로 줄여준 거야? 원래 2필인데. 한 필로 줄여준 거야. 그래. 자, 조선 전기 중앙군 이름은 오위, 한성을 지키는 5군부대죠. 근데 이게 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서 이름 뭐로 변경돼? 오군영. 근데 이 오군영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해. 자, 선조 때 임진왜란 휴전기 때 만들어진 직업군인 성격의 훈련도감이 있죠. 삼수병 체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인조 때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영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이렇게 해서 3개 군부대 만들어지게 됐고 마지막 숙종 때 무슨 군부대가 탄생해? 금위영.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시간 졸라 없는데 뭐만 외우면 될까요? 아, 훈련도감하고 금위영 정도만 외워. 끝과 처음과 끝만 외우는 거야. 그래서 5군영 중에 먼저 만들어진 건 선조 때 훈련도감,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숙종 때 금위영이야. 알겠지? 오, 진짜 힘들어. 자, 지방군 얘기할게. 자, 지방에 있는 군사기지를 바닷가에 있으면 영, 그 다음에 육지에 있으면 진. 그래서 영과 진에 포진되어 있는 군부대 뭐라 불러? 영진군. 나중에 조선 후기 임진왜란 휴전기에 소국군 체제로 바뀌게 되지. 이 소국군의 특징은 원래 양인들만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전시 상황이라 누구까지 동원한 거야? 노비까지 동원하죠. 양천 혼성군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자, 육군을 관장하는 육군 총사령관을 뭐라 그러지? 병마 절도사, 수군 총사령관, 수군 절도사라고 불러.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불과 연기로 외침을 알려. 봉수. 자, 근데 이 봉수대가 임진전쟁하면서 파괴가 되게 되자 말 타고 존나 서신으로 전달해요. 외침을. 하발, 아멘. 자, 군대제도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제도 가겠습니다. 인사제도. 자, 여기로 갈게요. 자, 조선시대 과거대 있죠.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자, 문과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 성균관 입학시험을 뭐라 그래? 간단하게 속과. 속과는 자 유학경자 암기 테스트 뭐라 그래? 생원시. 서술형 시험 진사시. 여기 합격하게 되면 생원, 진사라는 학위를 수여받는 것과 동시에 어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성균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뭐라 그러지? 최종 시험 대과. 여기에 급자면 문인공무원 되는 거지. 자, 기술관 뽑는 시험 자과. 여기에는 무인공무원 뽑는 시험 무슨 시험이 있다? 무과. 자, 조선시대 음서대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5품 이상의 관료 자제에게 관직을 제수해주는 건데 조선시대에는 몇 품 이상? 2품 이상. 밖에 졸라 깐깐해졌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직을 제수를 받아도 뭐에 합격해야 고위관료가 될 수 있어? 조선시대에는 그만큼 과거의 비중이 컸다. 과거에 합격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학교 물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뭐라 그래요? 사당. 자, 이걸 졸업하면은 내가 중앙에 있는 공립중고등학교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가 사부학당이 되겠죠. 사부학당. 자, 그리고 또 내가 지방에 있는 공립중고등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은 향교 들어가면 되죠. 자, 근데 지방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어. 그렇지. 여기를 우리는 사원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속과에 합격하면 어떤 대학교 들어간다? 성균관 입학 예스 끝. 사화. 첫 번째 무오야. 뭐야? 무오사화지. 무오사화. 무오예요. 1498년 연산구 때 무오사화가 터져요. 자, 그러면 이 무오사화의 배경이 된 김종직이 초나라 의제를 조문한다고 쓴 글이 조이제문. 이거를 성종실록 집대성 하다가 훈구파 대신이었던 이극동과 유자강이 보게 되잖아. 이거를 의제가 삼촌 항우한테 황제자리를 찬탈당한 역사가 있죠. 이거를 조선에서 무슨 사건하고 엮어? 계유정난 조카 단종을 폐위시켜 왕의 자리를 찬탈한 수양대군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라고 엮지. 이렇게 해서 영남살인이 숙청된 게 무오사화였죠. 그 다음에 엄마의 원수를 갑자. 그래서 갑자사화. 그래서 이 갑자사화의 배경은 폐비윤실 사건에 대한 연산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전말을 깨닫게 됐고, 이 전말에는 어떤 두 당파 애들이 섞여 있었다. 훈구와 사림 둘 다 숙청당한 사건이죠. 사람들 존나 죽어나가요. 그래서 훈구파 대신 박원종과 성희안이 무슨 반정? 중종 반정. 자, 그러면 이 준종 반정으로 인해서
중종은 두려워. 훈구파 애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 근데 저 새끼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문제잖아. 그러면 걔네를 견제해야겠지. 그럼 중종이 고용한 경기지역 사림 이름은 우리 광조조 씨의 업적 도교 행사 주관하는 뭘 폐지? 소격사를 폐지시키게 되고 추천선발제도 현량과를 실시했고 마을 약속인 뭘 처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해? 그렇지. 향촌자치규약 향약을 보급해서 지방을 장악하려고 하기 시작하죠. 사림 애들이. 우후 나. 자 그리고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훈구파 공신 명단을 보고 4분의 3 정도를 제외시켜요. 이거를 위훈 삭제 사건. 자 공신 명단에서 훈구파 애들 대신 4분의 3이 제외되게 되자 아 이 새끼 선 넘네. 자 훈구파 애들이 사건 조작해서 무슨 사와 기묘 사와.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영의정 남권이 무슨 글자 새겨 넣어. 그렇지. 주초이왕 일부러 앞에 글자 달리주자를 길게 늘려서 써서 조씨가 왕이 되다 조이왕으로 보이게끔 만들지.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서 경기지역 사림이 숙청된 거고 마지막 사화가 왕실 간의 외척 다툼 속에서 연루되어 있는 훈구 사림이 숙청됐던 을사사화죠. 그래서 무갑기을 이거 순서 문제 배열 문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사화 거치는데 훈구는 면종당했는데 사림애들은 승리한 까닭은 후배 양성 기구인 지방의 사원 선배들이 숙청돼도 don't worry 서원에서 좀비 마냥 바퀴벌레 마냥 후배들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훈구파 애들은 후배 양성 기구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숙청 당하면 끝이죠 얘네들은. 자 그리고 중앙에서 숙청 당해도 don't worry 지방으로 내려가면 돼. 왜? 이미 지방에서는 향약을 중심으로 지방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지. 이 향약은 학교 교칙 같은 거라고 얘기했었어. 이거 갖다 지방민들 통제하죠. 자 그럼 내가 뭐 물어볼게. 서원 최초의 서원 이름 누가 만들어? 영주에. 왜 만들어? 안양 선생님의 고향이지 경북 영주가 안양을 모시는 제사장으로서 만들죠. 1543년 중종 때. 자 근데 명종 때 이왕의 건의에 따라서 최초의 사익서원이 된과 동시에 이름이 뭐로 변경되죠? 소수서원으로 변경되게 됐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맞아요?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으면 맞는 거예요 보통. 소수서원. 왜 비웃어? 맞지.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맞아. 자, 아무튼 자 됐고 자 따라라라라란 딴딴딴딴 조선 후기살. 자, 이 선조 때 어떤 당파만 남아 중앙에? 귀여운 사림 친구들만 남아. 근데 우리 귀여운 사림 친구들이 지역 출신이 다르지. 나는 경상도 사림, 영남 사림. 영남 사림이 받들어 모시고 있는 스승 2명. 태계 유황 선생님과 조식이죠. 조식. 이왕의 제자들이 영남사림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호 지역 즉 경기도하고 호서 충청도 지역 사림 선비 스승들은 누구야? 율곡 이 선생님과 성훈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둘이 무슨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게 돼? 아이고 이조전랑 문제 이조전랑 직책을 두고 심우겸하고 그 다음에 영남사림의 대두 김효원이 한번 싸웠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김효원의 집이 마침 한양의 어디 쪽에 있다? 동쪽. 그래서 이쪽 파벌을 동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심우겸의 집이 어쪽에 있어? 서쪽 정동에 있어. 그래서 서인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그리고 이 동인을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또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됩니까? 관동별고 쓴 새끼 정철. 그래서 이 정철이 세자치폭을 건의했다가 선조한테 분노를 사서 유배를 당했는데 정철 죽여 이게 북인이지. 정철 유배형이면 족하다 남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임진전쟁을 선조 때 겪었던 당파는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딱 세 당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에 즉위한 게 광해군이었어. 광해군 때 기득권 세력이 누구였지? 북인이었어. 근데 서인하고 남인이 광해군이 무슨 외교 정책을 펼쳐? 임진전쟁 이후에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를 황제로 보시는 오랑캐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저 왕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1623년 무슨 반정? 인조반정 쿠데타 사건이 터진과 동시에 서인천하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얘네들이 처음 싸운 건 현종 때 있었던 예법 논쟁, 예속 논쟁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 예속 논쟁은 1차 예속 논쟁과 2차 예속 논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1차 예속 논쟁은 이전에 선왕이 누가 죽었지? 효종이 죽었지. 효종은 차남이야 장남이야? 둘째 차남이었어. 자 그래서 주자갈의 예법에 따르자면은 무슨 가래? 주의가 만든 가정의 예법서 주자갈의 예법에 따르자면은 장남이 되져버리면 가족들은 몇 년상
3년상 차남이 되지면 가족들 몇 년상 1년상. 자, 그러니까 서인은 뭐라고 주장해? 차남 출신의 왕이 죽었으니 1년 동안 자이대비께서는 상복을 입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 근데 남인애들은 뭐라고 주장해? 왕과 신하의 예법은 다르다. 그래서 왕이 된 특별한 경우이니 차남 출신이지만 장남 대접을 해드려야 돼서 3년상. 그래서 내가 힌트 줬지. 무조건 숫자가 높으면 남인이라 그랬지. 왜? 장남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주장이니까. 왕과 신하의 예법은 다르다고 주장을 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이겨? 아, 우리 아빠 차남임 하면서 현종이 이제 서인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2차 예속 논쟁 누가 죽어요? 효종의 부인 인선대비. 인선대비는 현종 엄마 아니야. 그래서 인선대비가 사망하게 돼. 또 주자갈의 예법에 따르자면 장남의 부인, 즉 장남의 처가 사망하게 될 경우 몇 개월상? 12개월 동안 상복을 입게 되고, 자, 둘째 차남의 처가 죽게 될 경우에 몇 개월? 9달 동안 상복을 입게 되는데 12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한 건 곤조 있는 우리 남인이었죠. 인선대비 역시 장남 처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야. 왕족과 신하의 예법은 달라야 돼서. 근데 서인 애들은 이전에 왕께서 효종을 뭐로 인정했어? 차남으로 인정했잖아. 그럼 차남초 죽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9개월이지 이렇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반전 누가 이겨요? 남이. 그래서 현종이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 아빠는 차남 출신의 왕인데 우리 엄마는 장남의 처야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 자, 그리고 이 예속 논쟁을 봤던 다왕 숙종 때 붕당 정책의 완화키는 왕의 혓바닥에 달려 있구나. 지 멋대로 기득권 막 교체. 이거를 국면 전환한다고 해서 무슨 정치? 그렇지, 황국 정치. 그래서 1차 황국이 무슨 사건이죠? 경신왕국 사건이죠. 여태 남인의 대가리였던 허적이 왕의 동의도 없이 비망내 처마 뭘 갖다 써? 유학. 이거를 허적 유학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진노한 숙종대왕께서는 남인을 유배 보내고 누구를 기득권으로 만들어줘? 서인. 근데 이 세상에 경신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서인이 두 당파로 쪼개지게 되네. 남인 조져. 이런 강경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노론. 유배형이면 족하다. 운건처벌. 소론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국 사건은 기사황국이었는데 이때 서인 애들이 싹 다 지방에 유배당하게 되고 누가 기득권이 돼? 남인천하, 장옥정을 중심으로 한 남인천하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황국 사건이 갑술황국 사건이었는데 이때 남인 애들은 지방에 어떻게 되죠? 유배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당파가 완전 일당 전제화를 누리게 돼? 서인. 그래서 이때부터는 노론하고 소론밖에 없다 그랬지. 자, 드디어 왔어요. 영조예요. 영조. 자, 이 영조가 붕당정치 완화 정책으로 3개를 해. 뭐 있어? 그렇지. 탕평책. 나는 노론소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옳은 정치만 하겠다. 그래서 종로했다가 무슨 비석? 예스. 탕평비.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의 권한을 약화시켜. 그렇지. 3, 4인명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 권한 자체를 약화시켜서 이 직책을 놓고 붕당정치에 이행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지방 붕당정치 중심지자 여론 조작기구 뭘 혁파해? 예스, 사원을 혁파한 게 영조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 때 경국대전을 수정보완한 속대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떤 천의 담벼락을 높여서 홍수 사태를 방비해 청계천 보수공사 사업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군포의 부담이 백성들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군포 1년에 2필 냈잖아. 한 필만 내도 돼. 무슨 법? 균역법. 그리고 이제 뒤주에다가 사도세자 가두고 이제 따뜻하게 찜으로 데워 죽인 게 영조죠. 자, 그리고 사도세자 죽고 나서 그의 손자 영조의 손자 정조가 즉위하게 돼. 정조는 노론 애들이 오군영을 장악했잖아, 중앙군.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친위 군부대 하나를 만들어 무해도 보통지라는 병법사를 중심으로 이 군부대 이름은 장용영. 참고로 장용영 외영은 수원 화성에 위치해 있고요. 자, 그리고 왕실 도서관 규장각. 자, 그리고 이 규장각이 왕실 도서관 겸 왕의 뭐야? 비서실. 이 규장각 검성관 직책에 어떤 애들을 주로 등용했다? 설, 세컨드 부인 자식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유두공, 박제가, 이덕무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규장각이 1층이잖아요. 왕실 도서관. 2층은 토론하는 뭐라고 불러요? 주함루 이렇게 부르죠. 주함루. 그리고 규장각에서 갓 임용된 문신들을 앉혀놓고 이게 성리하게 이 새끼들아 강론하기 시작하지. 이거를 무슨 제도? 초계문신제가 시행됐던 장소였다라는 거. 자, 아버지에 대한 효신과 정조의 정치적 이상향을 담은 도시 수원, 화성. 여태 정약용이 개발한 무슨 도구 갖다가 화성을 증축해? 어줌기. 그렇지. 아유, 유네스코 문화유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맞고요. 자, 그리고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난전 상인들이 종로 시장에 들어와서 시전 상인들의 독점 행위를 막도록 하죠. 이거를 시내 통공 정책이라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든 속대전을 수정 보완한 대전 통편을 저술하게 됐죠.
자, 정조 죽고 나서 어린 왕들이 100년 동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왕실의 외가 가문이 온갖 썩은 정치를 했던 무슨 시기?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가 개막되게 되었다. 자, 그럼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순조 때 외가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그렇지. 안동 김가, 김조순을 위시로 한 안동 김씨 가문이었고 헌종 때는 조만영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가문으로 교체돼? 풍양 조가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철종 때는 다시 어떤 가문으로? 안동 김가로 교체가 되게 되는데 자, 조선 후기 최고의 기구인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아 얘네들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아 군사권하고 행정권 다 얘네 손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시험 제도를 문란하게 바꿔서 이윤을 얻어? 과거를 문란하게 바꿔서 이윤을 얻었고 그 다음에 관직을 팔아. 이거를 매관매직. 관직 팔 때 사용하는 이름 없는 문서. 그래. 자, 이렇게 해서 공명천 문서를 사서 지방, 사또, 수령 직책에 발령받은 새끼들이 19세기 무슨 문란을 일으켜? 삼정의 문란. 이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뭐가 터져? 밀란. 그렇지. 농민봉기가 터지게 되는데 아우 나 못 살겠다.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봉기한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란 사건이죠. 얘들아, 이 홍경래는 스스로 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야? 나는 평상도 서쪽에 있는 대원수야. 평서대원수. 광군하고 싸웠던 마지막 전투 이름은? 아이고 아멘. 정주선 전투예요. 그러면 이게 보기로 되고 보통 답이 되는 선지는 배경이 된다 그랬지. 이들은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봉기한 애들이야. 뭐 이렇게. 아우씨. 물. 눈 아프지? 눈 아프지? 난 다 아파. 난 다 아파. 어깨가 일어날 때 굴러서 일어나요, 선생님. 요즘에. 뭐 다은이는 뭐 살짝 이런 표정이네.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 막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벌어져. 이게 뭐야? 임술? 그렇지. 임술농민봉기. 뭐 배경은 삼정의 문란이었고요. 내가 이거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임술년에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은 어떤 지역이야? 진주 지역. 그래서 이 사건을 진주밀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주밀란. 이거 스타벅스 때문에 가리네. 진주밀란. 야, 얘들아. 이 진주밀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제공한 경상우병사 누구? 백낙신의 세금 횡포로 인해서 몰락양반 누구를 중심으로?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난 게 임술농민 봉기였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야.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가 되게 되자 임술농민 봉기 이후에 진상조사 목적으로 어떤 관리가 파견돼? 안핵사. 최초의 안핵사로 간 건 진주 지역에서 밀란이 시작됐으니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가요. 니네들 왜 밀란이 일으켰어? 삼정의 문란 때문에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슨 개혁기구 만들어? 삼정 이정책. 개혁은 제대로 이행돼요? 안 됐죠. 자, 그리고 전국 각지에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때 유행했던 종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입니다. 그렇지. 천주학. 처음에는 학문으로 연구됐다가 소론과 남인에 의해서 종교가 되게 됐죠. 박해 받아 안 받아? 받아. 대원군 때 병인 박해 8,000명 처형당하잖아. 자, 그리고 최재우가 아우 서양 마음에 안 들어 인내천 외치면서 만든 게 동학이었고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정씨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왕조를 만든다. 정감록 예언사상이었고요. 아우 이번 생 좆됐네. 내세 관장하는 누구를 보시자. 다음 생이나 잘 태어나자.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다 끝났어. 이제 임진병자까지 하면 끝이야. 대원군이 또 남았어. 자, 느껴져요? 당신들의 그 한 번 시험의 공부량이에요. 이건 나의 진기명기지. 니네들은 힘들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을 니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시험 기말고사 때는 니네들이 계획을 짜고 해야 돼. 체계적으로 너무 많잖아. 이런 거 보여준 게 좋네. 그래서 자, 임진왜란 갈게. 히데요시가요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배경이 뭔가요? 어차피 반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반란 일으킬 군인들을 다 조선과 전쟁통에서 죽게끔 만들자. 군사력 배설이죠. 자, 그리고 명나라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하려는 야욕이 있으셨고요. 자,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이 뭐예요? 조선 왕조한테 명정벌하기 위해서 길 터달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길 안 비켜줬지. 정명가도를 어겼다라는 이유로 부산진에 상륙을 해서 20만 히데요시의 대군이 임진전쟁을 시작하게 됐죠. 얘들아, 대표적인 전투를 선생님은 외우라고 그랬다. 자, 묻는 말에 대답해. 자, 행주대첩, 관일.
전라도에 넘어가려는 일본군을 막아 세운 진주대첩 김시민.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주 탕금대 전투, 신림 상주 전투 안 나오나? 20일, 2일이라고 있어. 2일. 상주 전투. 곽재우, 조원, 고경명 다 임진왜란 의병장인 거 알죠? 잘했어. 자, 결과. 자, 조선. 자, 도자기국 납치당하지. 동의하죠? 자, 누구 납치당해? 아리타 지역으로. 이삼평. 그래서 일본 아리타 지역 도자기에 엄청 큰 영향을 주게 되지. 자, 그리고 성리학자도 납치돼야 안 돼? 돼. 그래서 누가 납치당해? 강항 선생님이 정유재한테 납치를 당해요. 자, 그리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무슨 분위기가 강화되지? 임진년에 명왕제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조정을 재건시켜 주셨으니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제조, 지은. 누가 주장해? 서인과 남인. 아우, 손에 힘 풀렸어. 자, 그러니까 이 서인과 남인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 빠돌이가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 에도막부죠. 에도막부의 화친에 회답할 겸 선조는 에도막부와 국교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2단원 내용이야. 국교 체결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임진왜란 전쟁하면서 니네들이 납치해간 조선 포로들을 다시 송환시켜달래. 그래서 에도막부의 화친에 회답할 겸 포로 데리고 오는 걸 뭐라 그래? 세환. 그래서 회답견 세환사가 1607년부터 세 차례 에도막부에 파견. 자, 포로 10,000명 정도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국교 재개 목적으로 에도막부에 무슨 사절 파견? 통신사. 통신사는 왕끼리 주고받는 공식적인 외교문서인 멀교환의 서계문서, 그 다음에 학문과 그 다음에 문화까지 교류하게 되는데, 자, 미래엔한테 물어볼게. 말 위에서 제주 고개 부리는 거 그거 뭐야? 말 위에서 막 생쇼 부리는 거 있잖아. 그 기술을 전파해줘. 통신사 일원으로 따라간 마상제군 의원 성목량 7원시 기억나? 일본인 의원과 통신사 사절인 성목량이가 같이 시 쓴 거 이거 다 통신사에 관련된 거야. 사료에 있다. 사료에. 봐라. 사료 보라 그랬어. 대답해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존나 외로운데 대답해줘서 고마워. 힘이 되는구나. 그 시험 기간 때 그 내가 얼마나 외로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가르쳐 줬거든. 내가 꿈꾼 것 같아. 그거 뭐라 그러지? 구운몽이라 그러나? 아니 분명 시발 영상 기록도 남아 있어. 내가 가르쳐 줘. 아니 근데 애들이 대답을 못 해. 아니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전 친구들한테 오늘 한 말이거든. 이게 봐봐. 선생님이 니네가 뭐 국어 다니고 과학 다니고 수학 다니잖아. 그리고 5월 되게 되면 민족 대이동의 달이라는 게 시작되게 되거든. 그게 뭔지 알아?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엄마가 이 성적이 모양이 그래 뭐야 다른 학원 가자 하고 이제 과학학원을 고3 될 때까지 여기 과학학원 다 찍먹하고 다닐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니네가 생각했을 때 자료 괜찮고 선생님의 강의를 괜찮아.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누가 문제야? 그래, 니네야. 그래서 니네가 공부할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지식만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이제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 거야. 그럼 내 습관과 내 성격이 문제구나로 들어가야 돼. 그럼 니네들은 시험 끝나고 망하든 잘 보든 간에 난 상관없어. 망해도 괜찮아. 자, 이것만 하면 돼. 망한 시험지를 누구한테 갖고 가야 돼? 학원 선생님한테. 그 과목 전문가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왜 이따구로 점수가 나온 거죠? 저의 병신 같은 모습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쫙 받아. 그럼 그거 갖다가 내가 이게 문제구나 선생님이 메타인지를 시켜주잖아. 자, 그럼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 거야. 니네들이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바뀌어야 성적도 바뀌는 거야. 니네가 안 바뀌고 지식만 수용된다고 해서 성적 절대 안 바뀌어. 명심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알겠지? 이게 고딩 공부야. 니네가 바뀌어야 돼. 자, 아무튼 간에 대마도 상인한테 다시 부산포에 한한 조선정부가 허락한 무역 가능 범위를 외관구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외관구역 안에서 다시 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대마도 상인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네 번째 외관인 부산 동래성에 있는 어떤 외관에서 주로 무역을 해? 초량외관에서 주로 무역을 해요. 그래서 초량외관도라고 해서 사료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초량외관은 일본의 어떤 지역 상인들이 오는 거야? 대마도야. 일본 본토 상인이 와서 무역 가능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지? 일본 본토는 뭘 안 받았기 때문에
신하국가로 책봉을 안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마도 상해는 일본 왕한테도 책봉받고 조선 왕한테도 책봉받은 특수한 구역이죠. 얘들아 임진전쟁 7년 하면서 명나라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어. 동북방에 있는 어떤 민족 통합을 막자? 여진. 근데 임진전쟁 7년 하는 동안 여진의 통합을 막아내지 못했지. 그래서 여진을 통합해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설정한 게 여진을 통합한 누구야? 후금왕제 누르하치. 여때 조선의 왕은 누구였죠? 광해군이었죠. 명나라하고 여진의 누르하치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자, 광해는 전후 복구 사업과 동시에 무슨 외교 정책을 펼쳐? 그래. 후금 오빠도 내 편, 명 오빠도 내 편. 이게 중립외교 아니야. 이 과정 안에서 사루 전투에 명나라한테 일단 원군을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데 후금의 군사가 조금이라도 이길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투항해서 내 백성 살려와라. 어떤 장소를 파견한 거지? 강옥립을 파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진하고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들어 서인하고 남인 애들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킨 게 누구야? 인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조가 무슨 외교 정책을 펼쳐? 서인과 남인들이 원하는 친명백은 명하고 친하게 지내되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다 보니까 후금의 황제인 누가 쳐들어와? 홍타이지가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전쟁이죠. 자, 그러면 이 친명백은 말고도 정묘호란에 또 다른 배경이 있어. 조선으로 탈출한 명나라 장수 누구를 지원해줬다? 평안도 과도에 군사기지 만들어준 도. 오, 그래. 이게 항상 킬러야. 모문용의를 지원해준 게 두 번째 배경이었고 경제력 확보가 세 번째 배경이었죠. 자, 그럼 정묘호란 전쟁 때 여진의 침략을 피해서 인조조정은 어떤 섬으로 도망을 가? 강화도로 도망갔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정묘호란 때 활약했던 장수 정봉수와 이립 결과 정묘호란 결과 우리 졌지. 무슨 관계 체결? 형제관계 체결. 여기서 형은 누구? 후금. 동생은 우리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 1636년에 후금에서 나라 이름 뭐로 교체? 청나라 교체.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죠. 이를 거절하게 되자 1636년 오호 예 무슨 전쟁? 병자호란. 자, 요때는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후금이 아니라 청나라하고 어떤 나라 전쟁? 조선의 전쟁. 요때는 어디로 도망가? 강화도 피난길이 여진 군부대에 의해서 막히게 되자 한성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47일 동안 항전을 하게 되죠. 어디서 굴욕당해요? 1637년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9번 대가리 숙이게 된 게 인조였지.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래?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여기 결과. 명과 국교가 단절. 그럼 명한테 보내는 어떤 사절 파견이 끝? 조천사 중단. 그리고 어떤 나라를 이제 사대하기 시작해? 청을 임금국가로 사대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 청황제한테 보내는 조공사절을 뭐라 그래? 청황제가 연경 베이징에 있지. 연경의 조공 목적으로 행차하는 사절 연행사. 그리고 이 연행사 일원으로 연경 왔다 갔다 한 조선의 사대부들이 와우 청은 이렇게 선진문화를 많이 갖고 있다니. 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자. 무슨 론? 북학론. 이 북학론을 주장한 게 누구야? 박지원, 박제가. 그 다음에 송시열과 남인의 윤유는 자 청조자 무슨 론? 북벌론.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과 북학론이 대립됐다. 그래서 지금 봐봐. 씨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뭘 나열하라? 여기는 무조건 순서 나열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순서 나열이야. 마지막이네요. 축하드려요. 흥성대원군의 대내 정치까지만 하면 되네. 금방 끝나. 정말 금방 끝나. 너네들의 고통 금방 끝내줄게. 고종이 63년에 12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즉위해. 너무 어리지?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인 누가 대신 섭정해? 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돼. 자, 대원군은 안동김가의 권력 중심 기구인 뭘 혁파하죠? 비변사를 혁파하고 이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문순기구를 부활시켜. 의정부. 그 다음에 군사회의는 어떤 기구에서만 이제? 삼군부에서만 하게 됐다. 자, 그리고 고른 인재등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살인당파가 이렇게 돼 있잖아. 북인, 그 다음에 남인, 서인이 뭐로 분열이 되어 있지? 그래, 노론과 소론. 자, 그리고 안동 김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네들 뭐 당파 가림없이 싹 다 등용한 건데 왕가 세력인 어떤 세력을 등용해? 관직에. 종친이 전주의가 왕족들을 관직에 등용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지방 분당 정치의 핵심지인 뭘 혁파한다? 서원을 혁파하는데 서원 몇 개 남기고 다 혁파해? 47개. 이거 숫자 중요하다 그랬다. 자, 그리고 정조가 만든 대정통편을 수정 보완한 대전회통. 그 다음에 6조의 행정 집행 사례를 엮은 육전
조례라고 하는 행정법전도 만드시게 되죠.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삼정의 문란은 딱 세 개가 있지. 전쟁에 관련된 문란. 자, 양반 지주들이 자꾸 땅을 숨겨서 못 사는 백성들이 세금을 과잉징수 받게 돼. 그럼 은결을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내야지. 색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 진행? 양전사업 진행.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정에 관련된 문란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역의 의무 대상자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 한 채당 군포 한 필씩 내라. 집 호자 써서 호포제야. 이로 인해서 양반들도 징수 대상 돼야 안 돼? 되게 된 거지. 집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출제도 문란, 한국의 문란 개혁하기 위해서 관료와 민간인이 손잡고 합작 대출 사업 진행한 게 관청 이름을 따서 사창제. 이거 연결 잘 해놓고 이제 진짜 마지막 개념. 경복궁을 충건하죠. 그럼 이 경복궁 중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평통보에 100배에 해달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계좌 앞에 뭐가 등장해? 당백전. 이 당백전 발행으로 인해서 물가가 갑자기 어떻게 돼? 폭등해. 인플레이션 문제 생겨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졌다. 양반들한테 건들 강제 징수금 원납전 성문 왔다 갔다 지나갈 때마다 1량입니다. 걔 걷는 통행세 성문세. 양반 지주들한테 토지 한 결당 추가적으로 세금 걷는 결두전 또는 결두세가 있고요. 나무가 부족하네. 양반의 뭘 벌목해? 무덤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중건할 때 필요한 나무로 사용하게 되죠. 양반의 머지린 벌목까지. 끝.